오늘 우리가 얘기한 이 영상이 챗GPT뿐만 아니라 이런 걸 대화형 인공지능이라 그러는데 대화형 인공지능의 성지로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나라 유명 회장님들 제가 개인 선생님을 좀 해드렸었어요. 다다음 주에도 모 그룹에 가서 하거든요. 네. 네, 오늘 모신 이분은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님. 예, 바로 모셔보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솔트룩스. AI를 개발하는 회사죠? 네. 그러니까 23년 된 AI 전문 기업입니다. AI가 23년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대표님? 아니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AI가 70년이 넘었어요. 그래요? 네, 첫 번째 AI 소프트웨어가 나온 지 와.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요. 예. 그래요? 엄청 오래된 기술입니다. AI가요? 그럼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인공지능 이름 자체가 나온 게 65년 됐어요. 아, 그런데 어. 대표님은 그 중에 한 마지막 20년을 그럼요. 대략 피라미입니다. 피라미드. 네.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제대로 배워보려고. 챗 GPT라는 뭡니까? 게 지금 이슈인데. 챗GPT가 뭐냐? 네, 그렇죠. 일단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챗 GPT 얘기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자. 그리고 여기 오늘 우리가 얘기한 이 영상이 챗GPT뿐만 아니라 이런 걸 대화형 인공지능이라 그러는데 대화형 인공지능의 성지로 한번 만들어보자. 한 시간 내에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챗GPT가 뭐냐? 그러면 이제 저희들 용어를 쉽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규모 언어 모델에 기반한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다. 무슨 말입니까? 둘 다 어렵죠. 네. 네.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그렇죠. 챗봇, 챗봇. 그렇죠.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챗봇이라고 볼 수가 있고 챗봇은 많은 분들이 아니까. 네. 근데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본질이에요. 대규모 언어 모델이 뭐냐. 아. 그래서 영어로 이제 Large Language Model이라고 해서 LLM이라고 사용을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인공지능이 사람 말을 배우고 지식을 배워서 사람이 숙제를 내거나 아니면은 질문을 하면은 뭐 이미 얘기 들으신 것처럼 뭐 바라 그러죠. 그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도 합격하고 의사 시험도 합격할 수 있냐. 어떻게 공부하냐 하는 그 그렇죠. 본질을 오늘 진짜 기술 얘기는 요만큼도 안 하고 기술 얘기를 모두 알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배우는지부터 알아야 될까요? 그렇죠. 그게 핵심인가요? 언어를 그렇죠. 어떻게 배우느냐? 뭐지 그게? 언어뿐만 아니라 기계나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고 학습하는지를 먼저 좀 빨리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기계는 네.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게 한 10년 전쯤 우리나라에 나왔던 영화 중에 한 장면이에요. 그 인류 멸망 보고서라는 건데 미래의 저회사 같은 데가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로봇을 절에서 사갔습니다. 사찰에서. 예. 근데 1년 내내 동안에 불경을 들어갔고 득도를 하게 됩니다. 이 로봇이. 저 로봇이? 로봇이. 로봇이 예. 득도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사는 게 뭐냐라고 물었더니 태어나기 전도 고통이고 살면서도 고통이고 죽어서도 고통이다. 해탈해라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근데 현재 챗 GPT가 그 정도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놀라움을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이 로봇들은 배우냐? 어. 그 로봇이 배우는 걸 우리가 기계가 공부한다 해서 기계학습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기계학습은요, 어려운 말로 하면은 사람이 우리가 코딩해 준다 그러잖아요. 네. 코딩을 해주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막 주면 기계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그 데이터 중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것. 그걸 기계학습인데 이것도 어려워요. 네. 그래서 더 쉽게 설명하면은 제가 딱 이제 두 분에게 예. 이 화면 보고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 A 사진, B 사진이 있어요. 예. 이미 두 분은 탁월한 인재시기 때문에 학습이 끝났어요. 네. 그럼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면 그게 A인지 B인지를 맞추시는 거거든요. 네. 네. A인가요, B인가요? A입니다. 네. B일 가능성은 하나도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네. 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A인가요, B인가요? 에이, 당연히 A죠. 이것도 A죠. 근데 제가 4년 전에 유럽에서 하는 그 ICT 스프링한 굉장히 큰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했거든요. 예. 한 1000명 정도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똑같이 썼는데 한 150명 정도 대략 이게 B라고 손을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당신 예. 왜 B냐 그랬더니 웃어서 B래요. 아, 웃고 있는 걸로 네. 카테고리를 그리고 했더니 또 다른 분은 왜 B예요? 그랬더니 손을 다 사진 찍으려고 같은 제스처로 해서 B래요. 아. 다른 분들한테 또 물었더니 뒤에 배경이 있어서 B래요. 그래서 제가 놀랐던 거는 예. 한국 사람은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 백인과 동양 사람 금발머리와 흑발머리라는 거는 예. 이 둘을 구분지어는 너무 큰 특징인 거예요. 예. 뭐 볼 것도 없어요. 네. 근데 흑인, 백인, 뭐 검정머리, 빨간머리 다 섞여 사는 사람들한테는 아. 다른 특징도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일 수도 네. 있네요. 그래서 사진 한 장을 더 그거는- 보여주면 한국 분들 특히 남성분 중 10명 중에 한두 분이 B라 그래요. A일까요, B일까요? B입니다. 아, 명확히 B신가요? 네. 나의 기준은 동서양이 아니었어 나도. 네. 그래서 단 2장 사진 갖고 학습이 끝난 거거든요. 예. 왜 B냐고 물어보면은 분명히 몸무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프로님. 예. 네. 예. 네. 예. 근데 왜 A인지 B인지 나눈 걸 보면은 머리 색깔, 금발이냐, 흑발이냐, 몸무게, 웃고 있냐, 어떤 옷을 입고 있냐, 뭐 이런 것들을 갖고 금방 그러네. 분류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예. 인간이 학습하는 방식은요, 내가 알고 있던 지식하고 새로운 지식이 만났을 때 그 둘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아기부터. 네. 우리 뇌세포 하나가 그런 일을 해요. 예. 아,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예, 이해됐습니다. 근데 네. 기준이 중요하네요. 주죠. 장표 하나를 더 볼게요. 장표 하나를 더 보시면은 A깔 B깔 맨 마지막. 아. A. 고민을 하시는 이유는 네. 뭐야? 에이. 저 친구를 A에 넣고 싶은 마음인데 저기 넣으면은 여탕에 남탕 집어넣는 그렇지. 것과 남자 예. 집어넣는 그런 불편한 기준이 느낌이에요. 흔들리죠. 그렇죠. 근데 A, B를 했을 때는 학습하지 않은 게 있어요. 젠더라는, 그러니까 성별. 아. 성별이란 특징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공부한다 그러면은 내가 학습하려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뭔가를 빠르게 캐치를 하게 돼요. 그게 우리 뇌가 하는 일이거든요. 예. 아. 쉽죠. 근데 이거를 조금만 더 어렵게 재밌게 얘기를 하면은 A라는 사진 천장이 있는데 네. 이거는 폐암에 걸린 사람 사진의 천장이에요. B 사진 천장인데 이거는 코로나19 걸린 사람의 천장이에요. 예. 그냥 천장이에요. 네. 그 천장을 줘요, 기계한테. 네. 그럼 기계가 모델이라는 걸 만드는데 프로그램을 일정히 짜는데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에요. 자기가 짜요? 자기가 짜죠. 그냥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둘의 뭐가 차이점이 있나는 차이점, 이거를 우리말로 특징이라고 하고 인공지능에서는 피처, 네. 거기서도 특징이라고 표현해요. 예. 그 특징이 무엇인가, 도대체 폐암에 걸린 사람과 코로나19 폐렴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다른 거지 하고 그 특징을 찾아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예. 천장의 사진의 비교를 통해서. 그래서 저도 인공지능이라는 게 예.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뚜껑 열어보면 많은 코딩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냥. 그런데 그럼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라는 건 사람이 다 이렇게 짜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것만 짜서 학습을 시키면 지가 알아서 학습을 하다가 학습 다 했어? 그럼 전원 끄고 다시 소프트웨어 갖고 와서 열어보면 내가 짜는 거랑 많이 달라졌네?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까? 결론만 보면요, 가져와서 뚜껑을 열어보면은 내가 안 짠 게 들어있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요, 그게 뭔지 몰라요, 우리는. 왜 얘가 이렇게 짰는지.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거 짰다라는 의미도 이해하기 힘든 게, 우리는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언어를 짜게 돼요. 그렇죠. if 뭐 이러면 그렇죠. 예. 공돌이시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언어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근데 인공지능이 만든 소프트웨어라는 거는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데이터 덩어리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벡터로 만들어져 있는 또는 매트릭스를 구성하고 있는 벡터 덩어리예요. 예. 어렵죠 좀? 근데 그냥 데이터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예. 희한하게도 그 데이터 덩어리에 뭘 집어넣으면은 결과값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거 이상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아까 그래서 한번 참조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폐암에 걸린 사람하고 폐렴에 걸린 사람이 넣으면은 모델이라는 게 만든지 이게 일종의 소프트웨어인데, 예. 그거는 데이터 덩어리인 소프트웨어이지 실제로 우리가 코드를 짠 소프트웨어가 아니에요. 근데 그래요? 거기다 제가 폐가 아파갖고 사진 찍어서 집어넣어주면 아, 이 애가 폐암인지 폐렴인지를 기계가 결정을 내려줘요. 근데 이거를 A인지 B인지 결정하는 게 암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이제 의료에 적용하고요. 예. 오늘 밤에 LG가 이길까 두산이 이길까? 그렇죠. 그러면 A 데이터는 이긴 야구 경기들, B 데이터는 진 야구 경기죠. A사는 오늘 주식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이거 어디에 적용할까요? 퀀트에 적용하겠죠. 그 떨어진 주식들. 그런데 과거에는 딥러닝 이전에 딥러닝의 원칙의 이름이요, 그 심층 신경망이에요. 영어로는 딥 뉴럴 네트워크인데요. 이거 전에는 인공지능한테 가르쳐줬어야 돼, 일일이. 자, 이거 잘 봐, 특징이 이렇게 다르거든. 그렇지. 올라가는 주식의 특징은 이렇고 차트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특징이라고 가르쳐줬어야 돼요. 예.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핵심 기술, 특히 챗GPT에 들어가 있는 거를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래서 비교사 학습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무조건 데이터를 막 때려 넣어줘요. 그럼 지가 그 안에서 올라가는 주식하고 떨어지는 주식에 대한 패턴을 특징을 지가 알아내는구나. 공부를 해요. 예.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그게 보시면 맞을지 돼요. 틀릴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네. 아주 본질적인 거를 정해서. 그래서 그게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지를 가르쳐주는 과정이 챗GPT에 있어요.
자, 그런데 예. 그거는 뒤쪽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으로 푸는 거가 뭐냐라고 보시면 이래요. 지금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예. 지금 X축, Y축으로 있어요. 너무 쉬운 산수입니다. 우리 다 투자도 하시니까 X축은 몸무게고요. Y축은 키예요. 아까 보신 영양상 비교에서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청자분들의 몸무게하고 키를 재갖고 우리가 A, B, C 셋으로 나눈 거예요. 그럼 몸무게 키가 다 큰 사람하고 그 다음에 몸무게가 작은 사람, 키가 작은 사람은 나누면 되겠죠. 예. 그럼 우리가 풀고자 하는 문제는 이 셋을 나누는 선분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한다는 건 뭐냐면 A하고 B를 나누는 특징이 바로 특징을 학습해야 되는데 그게 몸무게랑 키라는 걸 찾아내고 그리고 그 셋으로 나누는 선분이 뭔지를 수학적으로 찾아내는 과정. 그게 바로 인공지능이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범주화를 어떻게 시키느냐. 그렇죠. 물론 인공지능이 보면은 범주화 말고도 분류 말고도 두 가지가 있어요. 연속된 데이터의 미래를 보는 일종의 예측. 우리 분야에서는 리그레션이라고 그러죠. 예. 그 분야가 있는데 일단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선을 되게 많잖아요. 선이요. 이렇게 네. 볼 수 저렇게 예. 해서 어느 선이 더 훌륭한 선이냐 하는 게 바로 인공지능의 성능을 의미하는데 이게 바로 챗GPT가 데이터를 많이 넣고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파라미터라는 개수를 엄청 늘렸더니 저걸 너무 잘하더라 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인공지능이고 그래서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것의 본질의 문제는 이 문제를 푸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을 맞추는 건 잘할 것 같아요. A냐 B냐 학습을 하면 야 문제가 사지선다형이야. 정답이 뭘 것 같아? 정답은 잘 맞출 것 같습니다. 근데 언어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뒤쪽에 아마 저희가 깊게 얘기 나눌 텐데 언어는 그 옛날에 저희도 배웠잖아요. 규칙 없는 예외 없는 규칙 없다고. 언어는 모호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호성도 모호하게 학습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요. 뭐라고 표현하면 암묵적 지식을 어떻게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하냐 하는 경계선이 한 5년 전에 확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거를 넘어서도록 하는 결정적인 게 바로 인간의 뇌를 모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딥러닝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는데 예. 정확한 표현으로는 신경망이에요. 신경망이고 그 중에서도 심층 신경망이라는 거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딥러닝이라고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거에 대한 깊이를 잠깐 들어가면 역사적으로 좀 재밌게 들어가면요. 예. 그 실제로 그 신경망을 처음을 본 사람은요 스페인 사람인데 산티아고 라몬 박사라고 있습니다. 예. 이 참조 영상 보시면은 사진이 보이시는데 이분이 생리학자이면서 의사 선생님인데 쥐의 뇌를 적출을 해갖고요 예. 얇게 점였어요. 그리고 염색해갖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본 겁니다. 1900년도에. 네. 그러고 나서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쥐의 뇌를 이분이 처음 그린 거거든요. 1905년도에. 이걸 가지고 노벨상을 탑니다. 예. 노벨상을 타셨는데 이분이 발견한 가장 놀라운 거는 아니 우리 뇌에 있는 지능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 안에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다 엉켜 있는 거예요. 우린 지금 알고 있죠 그 이야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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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엉켜 있는 구조가 뇌 위치마다 다 다른 거예요. 뇌 뒤쪽은 우리가 시각 지능을 하고요. 예. 우리가 후두엽이라고 그러고 측두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기억이나 언어 문제, 전두엽, 예. 대뇌피질 바깥쪽 안쪽 음. 이 위치마다 보시는 것처럼 연결된 구조가 다 달라요. 네. 그래서 제시된 게 뭐냐면 어쩌면 지능이라는 거는 뇌세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게 지능, 보는 지능, 말하는 지능, 기억하는 지능, 수학하는 지능일지도 모르겠다. 예. 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게 1940년도에 검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수학을 만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 그게 바로 인공지능 중에서도 딥러닝 시작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보이는 게 우리 맨날 어렸을 때 배웠었던 뉴런이거든요. 예. 축사 끝에 보면 시냅스라는 게 있어요. 예, 저거 하나를 수학적인 뉴런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수학적 뉴런은 인간 뉴런과 똑같이 인풋을 받아서 어느 경계값이 넘어가면 아웃풋을 내놓도록 돼 있어요. 예. 그걸 학습을 시킵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인간 뇌처럼 막 붙인 거예요. 여러 개를. 저런 조그만 셀을 붙인다. 그렇죠. 근데 이게 수학적인 거를 많이 붙이니까 조거 하나가 사실은 미분 방정식을 푼다고 보시면 돼요. 수학적으로. 예. 근데 조거를 계속 갖다 붙이면은 거대한 매트릭스 하나가 만들어져요.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 때 배웠던. 예. 그리고 그 매트릭스는 넓은 의미에서는 미분 방정식을 푸는 매트릭스가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저 문제를 풀려면은 매트릭스라는 거는 기억나시죠? 이렇게 해서 숫자 잔뜩 들어가 예,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숫자가 텐서 매트릭스는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일종의 벡터 문제를 푸는 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문제를 제일 먼저 풀기 시작했던 게 어디냐? 게임이에요. 게임에서 보면은 게임의 물리 엔진이라는 게 서 빛이 쏟아지면은 막 빛도 가고 뭐 움직이면 세상이 막 돌아가고 그러잖아요. 예, 예. 이게 공간을 다 벡터로 만들어서 벡터를 회전하고 돌리는 거거든요. 예. 아. 수학적으로. 게임 예. 개발이라는 건 게임 개발이라는 건. 예. 근데 네. 그 게임이 그렇게 돌리려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겠어요? 빨리 그 계산을 벡터를 해야지. 계산해야 되죠. 예. 그렇죠. 그래서 바로 GPU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픽 프로세스라고 얘기했던 게 엔비디아가 만들고 가장 많이 쓰인 거에는 게임인 거죠. 예. 그랬다가 지금은 AI에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데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대규모 방정식과 대규모 텐서 매트릭스 혹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벡터들을 어떻게 빨리 계산할 수 있을까가 되는 거죠. 근데 저기까지만 들으면 인풋이 있고 결과가 나오는 다양한 값의 총합, 네. 계산기의 총합은 자기가 스스로 공식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들의 사진을 수백만 장을 보여줘요. 네. 얘네는 별일 없이 살았어. 얘네는 이혼했어. 보통 이혼 보통 이혼 이거 계속 주면 딱 보고 얜 이혼이네. 이제 그 인공지능은 보고 나서 부부의 사진만 보면 삐삐 이혼입니다. 이런다는 거잖아요. 네. 그쵸. 첫 번째는 그러면은 이혼하는 부부의 특징은 뭐고 잘 사는 부부의 특징이 뭔지를 찾아내려고 AI가 노력을 하고 예. 그리고 그 특징 사이가 유효한지에 대한 선분을 찾아내려고 그렇죠. 노력하는 거죠. 예. 예, 그게 바로 AI가 학습하는 방식인데 우리 뇌도 그렇게 학습하고 우리 뇌는 어떻게 하냐면은 뉴런이라는 게 A인지 B인지를 선별하는 가장 단위 유닛인데 예. 이것들을 얼마만큼이냐 100조 개만큼을 모아놨더니 지능이 생기는 거죠. 왠지 오늘 사장님 방에 들어갔더니 어. 오늘은 까불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사실 어. 느낌이 아니라 지능이거든. 그렇지. 그렇죠. 그 지능은 학습된 거다 이거지. 그렇지. 사실은 요만한 것들이 학습된 거다. 그러니까 그렇죠. 머리 나쁘면 눈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 그런 이제 거지. 또 예. 안목지죠. 설명은 못 하겠는데 음. 아 오늘 3% 가면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이제 안목지죠. 뭐라고 예. 설명하기는 어려운 느낌들이요. 예. 근데 그거 얘기하는데 왜 미분 방정식이 나옵니까? 그 미분 방정식이 나와야 되는 이유는요. 정확히 표현하면 편미분을 푸는 건데요. 예. 자료 화면을 보시면요. 앞쪽에 보이는 이 오른쪽과 관련되어 있는 애가 동그라미 하나로 표현해서 붙여놓으면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왼쪽이 인풋이고 오른쪽이 아웃풋인 거예요. 예. 왼풋에다가 뭔가 우리가 학습을 시키면 오른쪽에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게 중간에 이렇게 한 줄만 있는 걸 우리가 얕은 신경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를 푸냐? 이런 문제를 풀어요. 네. 선분을 찾는 거죠. 선분을 찾는 거. 찾잖아요. 예. 그런데 그럼 딥러닝은 뭐냐? 심층 신경망은 뭐냐? 중간에 어마어마하게 쑤셔 박아 놓는 거예요, 저런 거를. 그러면 어떤 문제를 푸냐면 이런 문제를 풀어요. 아. 이혼한 부부와 잘 사는 부부의 차별점을 찾아내는 게 예. 수학적으로는 오른쪽 거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못 풀어요. 그러겠죠. 예. 네. 저런 걸 이제 난리니어 이퀘이션이라고 그러는데 못 풀어요. 네. 네. 그런데 왜 딥러닝이 잘 풀기 시작하냐? 많이 집어넣었더니 복잡계라 그러는데 우리 뇌도 복잡계고요. 이런 복잡계들은 저런 것들을 굉장히 잘 찾아잖아요. 아. 그래서 딥러닝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게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알파고가 한 것도 이 자리에 바둑가를 둘까 말까예요. A인지 B인지가 승률을 예. 높이냐 안 높이냐. 그렇죠. 그럼 저 차이는 팩터를 얼마나 많이 계산하느냐의 차이네요. 그러니까 근거를 삼을 수 있는 데이터를 얼마나 내가 볼 수 있냐라는 게 첫 번째고요. 예. 또 보신 것처럼 데이터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저 아까 층이 많았잖아요. 예. 그 층에 동글뱅이가 아니라 동그라미하고 동그라미 사이를 연결한 선 있죠. 예. 우리 뇌로 보면 그게 시냅스거든요. 음. 그게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GPT에서 얘기하는 챗 GPT에서 파라미터가 뭐 175 빌리언이 뭐 17만 개니 뭐 1750만 개니 또 인간 수준이 되면 100조 개가 돼야 되느니 뭐 이런 예. 얘기 하거든요. 예. 그게 아까 그림에서 본 거에서 동그라미를 연결하는 선을 얼마 강도로 네. 우리가 학습을 시킬 거냐 하는 거예요. 근데 예.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는 특징을 지금 두 개만 본 거예요. 키하고 몸무게만. 그렇죠? 그러니까 2차원이에요. 예. 네. 근데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을 때 머리카락도 봐야 되고 눈크기도 봐야 되고 피부 색깔도 봐야 되죠. 봐야죠. 예. 예. 그럼 아까 얼뜻 본 것만 10차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2차원은 선분인데 3차원은 면을 찾아야 되죠. 아. 10차원은 뭐를 찾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또 예. 복잡해지겠죠. 예. 컴퓨터는 근데 1차원이나 10차원이 똑같아요. 많이 연산만 하면 돼요. 연산만 하면
그러니까 메모리가 많이 필요하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야 되고 또 연산을 많이 병렬 분산을 하려면 코어 수가 많은 GPU가 필요하니까 엔비디아가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그거를 자동차에 하나가 아니라 두 개씩 넣어야 되니까 이미지 인식을 하려면은 그럼 챗 GPT는 저게 그냥 저런 계산의 그 연결이 많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아닙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챗GPT 얘기를 한번 해보죠. 예. 예. 그래서 인공지능을 연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실제로 우리 뉴런도 20가지밖에 안 돼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세포의 종류는 20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게 어떤 회로로 연결되어 있냐로 지능이 되는 것처럼요. 네. 인공지능 연구하는 것도요. 수학적 뉴런은 15가지밖에 안 돼요. 현재까지. 근데 그거를 어떤 연결 구조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연결 구조로 비슷하게 한 게 뭐냐면은 바로 알파고예요. 얼마 전까지 이런 인공지능 네트워크를 가지고 사용을 했었던 게 뭐냐면은 음성 인식하는 것들이었어요. 자연 언어 처리라고 해서 사람 말을 얘기하는. 그런데 와.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말은 너무 복잡하고 A, B로 딱 안 나눠지잖아요. 예. 근데 공부를 시켜도 얘가 잘 공부를 못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7년 전에 구글이 논문을 낸 게 바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했더니 애가 사람 말처럼 복잡한 것도 알아듣더라. 근데 재미는 있으세요? 좀 어렵진 재밌습니다. 않나요? 재밌습니다. 네. 아, 우리 저 언더스탠딩 그 시청자들이 수준이 높으셔서 이 정도는. 예, 진짜 이상한 분들 모였습니다. 솔직히 저도 뭐 이분들 덕분에 먹고 살지만 네, 제가 네, 보기에는 문제가 좀 있는 분들인 건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럼 챗GPT는 어떻게 말을 공부하냐라고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럼 말을 공부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부터 하고 챗GPT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예. 예. 말을 공부하는 것에 대한 거를 처음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튜링이에요. 네. 예. 앨런 튜링은 워낙 유명하잖아요. 예. 영화로도 나왔었고 예. 그리고 이니그마라는 암호 기계도 풀었고요. 예. 근데 앨런 튜링이 생각했던 첫 번째 질문은 기계는 생각할 수 있을까였어요. 네. 그래서 앨런 튜링이 논문을 썼어요. 원래는 네. 이 논문이 43년도인가 썼다는데 47년도에 출판을 돼요. 예. 논문 제목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논문 제목이 마인드예요. 재료 보는 것처럼 마음이에요, 제목이. 예. 앨런 튜링 혼자 썼어요. 근데 첫 질문이 뭐냐면요. 논문에 Can machine think라는 질문이에요. 아. 기계는 생각할 수 있을까? 음. 그럼 나는 먼 미래에 기계가 생각한다면 기계가 생각하고 기계가 스스로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검증할지를 제안해 보겠다. 예. 라고 해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걸 제시를 해요. 예. 그게 요즘 말로는 튜링 테스트예요. 그럼 완벽한 지능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방에다가 인공지능 같은 애를 한번 숨겨놓고 네. 밖에 있는 이 프로님이 얘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막 질문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가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를 알아맞힐 수 있느냐? 알아맞힐 수 있느냐로 갖고 못 알아맞히면 이거는 사람인 인공지능이다. 거지. 그렇지. 그렇죠. 예. 그걸 이제 앨런 튜링이 처음으로 제시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앨런 튜링이 생각한 지능은 사람과 대화를 나눠서 얘가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을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게 바로 완벽한 지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네요. 그 이게 정도. 지금도 테스트를 합니다, 매년. 예. 네. 예. 그래서 이런 분야를 뭐라고 얘기하면 대화형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해요. 예. 그래서 아까 70년 됐다는데 안 믿으셨는데 최초의 대화형 인공지능 시스템이요. 앨리스하고 엘리자라고 해서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1960년대에 나와요. 예. 아, 그래요? 네. 어. 그게 나와서 뒤에서 누가 이렇게 써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네? 프로그램을 일일이 코드를 써줬어요. 이때는요. 예.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시리하고 알렉사도 대화형 인공지능이죠. 예. 근데 그렇게 똑똑하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IBM 왓슨 컴퓨터라는 게 나왔었고 국내에서도 제가 이제 이세부가지 총괄 책임을 했는데 엑소브레인이라는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 제가 그거 연구 총괄 책임을 하고 있거든요. 이세부가지에. 예. 그리고 이제 똑같은 맥락으로 해서 챗GPT든 언제든 허같이 말로 나눌 수 있는 인공지능으로 예. 발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로 보자면 80년이 넘은 거고요. 근대 인공지능만 본다고 하더라도 60년이 훨씬 넘은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말을 배우는 방법을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말을 배우는데요. 첫 번째는 기호적 접근인데요. 노암 촘스키가 얘기한 것처럼 말을 기호적으로 다 쓰는 겁니다. 우리 영어 배울 때 이걸로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영어 못 배웠어요. 다 망하고. 명사, 대명사, 뭐 맞습니다. 동사, 전치사. 문장을 분해하지 아주. 그렇죠. 잘라서 하고 오형식이야, 이건 삼형식이야. 예, 예. 목적어는 어디 있어, 뭘 수식해. 이걸 배우는 게 노암 촘스키 방법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약간 기호적 접근 방법이 우리 자네가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런 방식으로 보는 거고요. 비기호적 접근 방법이 제프리 인턴 같은 딥러닝 관련된 건데요. 예. 이 딥러닝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언어를 좀 배워보자 하는 방식이 이 두 가지 방식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근데 아까 이제 왜 우리가 미분을 해야 되냐라 그랬잖아요. 네. 그게 이 제프리 힌턴이 만든 역전파 기술이라는 거예요. 백프로파게이션이라 그러는데요. 예. 인공지능이 똑똑하게 해서 앞쪽에서 학습해서 뒤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미분이 뭐냐면 변화의 양이 미분이잖아요. 그거 우리 경제나 투자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예. 반대쪽으로 각각의 미분값을 봐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미분값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거니까 이건 학습이 끝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예. 더 이상 변화 없을 때까지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반복하게 돼요. 그런데 그게 모델이 바뀌거나 어떻게 하면서 성능이 좋아지는데 그 챗GPT의 모태가 되는 애가 그거를 혁신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게 뭐냐면은 요즘 챗GPT 하면 다 오픈 AI라 그러는데 정확히 보면은 그 밑바탕의 가장 큰 틀은 구글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뭐 챗GPT 때문에 구글이 망하지 않냐 그러는데 제가 예. 보기에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사업적인 감각이 오픈 AI가 있어요. 예. 그 CEO가 대단한 친구거든요. 예. 그 Y 컴비네이터 대표를 했던 친구인데 아주 대단한 친구예요. 음. 이 친구가 사업적 감각으로 지금 밀어붙여서 하고 있는 거지 기술적 완성도로 보면은 오픈 AI보다 구글이 훨씬 앞섰다고 저는 봐요. 네. 평가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 자, 어쨌든 구글이 아마 2017년일 거예요. 지금부터 5년 전에 논문 하나를 딱 내놓습니다. 그 논문 이름이 바로 Attention is all you need예요. 관심을 갖는 거는 당신이 필요한 모든 것이다. 예. 근데 이 어텐션이 뭐냐면 우리 뇌에 보면요. 앞에서부터 뒤로만 가는 게 아니라요. 앞에서부터 많이 우리가 그 신경망을 쌓아가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요. 뒤에 가면 앞에 뭐가 있더라고 까먹어요. 뇌세포들이. 그렇죠. 당연히 많이 가면 까먹는 거예요. 예. 근데 기존에 우리 알파고 있던 애는요. 그냥 많이 넣었어요. 그래도 되더라. 예. 근데 언어는 많이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해서. 앞에 있는 말을 다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뇌를 봤더니 뇌는 뒤에서 집어넣은 애가 적정히 중요한 거 있으면은 아까 그 축삭하고 뉴런에 그게 길게 뻗어갔고요. 중간이나 뒤쪽에 있는 애한테까지도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을 만하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요. 예. 연결 중요한 것만. 그렇죠.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을.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신경망을 그렇게 만들어 보면 안 될까? 라고 해서 사람의 말을 배워가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뉴런을 쌓았다고 칠게요. 수학적 뉴런을. 예. 그러면 앞에서부터 막 가다 보면 뒤에 가면 앞에 뭐였더라? 그렇죠. 우리 다 말하다가 까먹어요. 그러잖아요. 말하다 네.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그랬지? 그러면 앞쪽에서 중요했던 것들 뒤에다 정보를 전달하는 거를 넣었더니 예. 신기하게도 얘가 어려운 언어도 이해하고 기존에는 뉴런 개수를 엄청나게 늘리고 시냅스 개수를 늘렸어도요. 얘가 점점 똑똑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꾸 까먹으니까 어차피 늘려도. 근데 그거를 앞쪽에 있는 거를 해서 중요한 정보를 넣어줬더니 이거 웬걸 데이터량을 늘리고 뉴런 개수를 늘렸더니 얘가 점점 똑똑해지네. 그래서 그거를 깬 게 바로 5년 전에 논문이 구글에서 쓴 어텐션 모델이라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다. 네.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는 기계적인 거잖아요. 네. 수학의 공식을 많이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어가 복잡하면 그냥 더 많이 넣으면 안 됩니까? 더 많이 넣으면 그러니까- 되는 건데 잊어버린다는 걸 꼭 과장해야 됩니까? 아니요, 제가 오늘 얘기한 거를 10배 많은 얘기를 네. 우리 이 프로님께 하면 내일 예. 기억을 몇 %를 하실까요? 사람은 다는 잊어버리니까. 못하겠죠. 예. 예. 잊어버리겠죠. AI도 인간의 뇌를 똑같이 흉내낸 건 아니고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 뇌세포를 흉내낸 거기 때문에 네. 잊어버려요. AI도 잊어버려요? 예. 바둑에 기보를 계속 넣어줬더니 알파고는 바둑을 잘 배웠는데 어. 한국어를 계속 무조건 입력했더니 얘는 한국어를 계속 못 배우더라. 어느 정도까지는 가는데 인간보다 잘하진 않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어텐션을 해줬다는 건 그때 어텐션을 해줬다는 건 잊어버릴 만한 중요한 것들을 뒤에 잊어버릴 만한 신경세포에다가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찾을까? 일종의 브릿지를 놔주는 거예요?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어. 다리를 놔주는 거예요. 다리를 놔줬더니 그리고 다리를 놔줘서 뭐를 그럼 전달하면 좋을까? 그것도 지가 학습을 해요. 어떻게 전달할지, 네. 뭘 전달할지도. 근데 그거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거는 네. 수학자가 고민할 문제들이고요. 예. 우리가 예. 고민할 주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발전하더라. 그렇죠. 예. 그리고 얘가 더 많은 데이터를 넣었더니 이것 봐라. 음. 점점 똑똑해진데 기존에는 못했는데. 음. 그래서 지금 이 자료화면을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그림인데요. 예. 모르셔도 되지만 네. 그래서 이때 구글이 내놓은 게 트랜스포머라는 일종의 알고리즘을 내놔요. 그 트랜스포머는 두 가지의 뇌 조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왼쪽은 뭐냐면은 언어의 구조를 이해하는 뇌. 예. 네. 그게 발전이 된 게 우리는
BERT라고 얘기하는 엔진이에요. 예. 모르셔도 돼요. 예. 오른쪽에 있는 뇌는 되게 복잡한 건데 이렇게 단순화시킨 거거든요. 예. 그거는 말을 생성할 수 있는 뇌. 네. 그거를 원래 말했을 때는 이 트랜스포머에선 디코더라고 했는데 그거를 GPT라고 말을 넣은 거예요.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말의 구조를 이해하는 거는 BERT. 그리고 말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거는 GPT. GPT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가 한 엄마한테 나왔는데 이 논문 하나에서 나온 거고 이 논문은 구글이 만든 거예요. 아, 저런 개념 자체를 아예 구글이 만든 만든 거다. 거예요. 그러면 말씀 아까 하셨듯이 잊어버린다는 개념은 네. 계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잊어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이거는 오늘 얘기는 다 못할 기회가 되면은 재미있으시다면 다음에 한 번 더 할 텐데요. 우리가 우리 인간도 그렇지만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은요. 심층 신경망을 거쳐가면 거쳐갈수록 모든 정보를 개념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네. 근데 개념화한다라는 것은 상세 정보가 잃어버리는 과정이기도 해요. 사랑이 뭐냐라고 하는 걸 개념화하게 되면요. 아, 사랑을 했었던 모든 기억에서 개념은 만들지만 사랑했었던 그 섬세한 느낌들, 감정들 그렇죠. 이런 아. 것들은 희소화되거든요. 단순화시키는 그럼 거죠. 데피니션이라는 게 그런 거지.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인공지능 배우는 과정도요. 학습하는 과정은 개념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인간의 뇌도 학습 과정은 개념이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예. 것을 컨셉츄얼라이제이션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예. 근데 개념이 되면 뭐죠? 디테일은 잊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어떤 디테일은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디테일들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디테일은 잃어버리기 전에 이건 중요한 거라고 걔한테 꽂아줘야 되는 거죠. 아, 네, 그러면 잊지 않고 걔를 의사결정할 때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인간에도 어떤 기억이 있냐면 예를 들면 투자자인데 10년 전에 내가 믿고 투자를 했는데 어마어마하게 떡락을 해가지고서는 실패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예. 트라우마로 잡히죠. 예. 어떤 의사결정할 때마다 그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네, 네. 기억으로서. 예. 자꾸 떠오르죠. 그런 것처럼 떠오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아, 인간이 언어를 배울 때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배우더라. 배우는 건가 그렇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종의 모델을 AI한테도 되는 넣어보자. 네. 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전체 시장을 보면은 말의 구조를 배우는 것과 말을 생성하는 게 있는데 말의 구조를 배우는 거는 그게 잘 뭔지 모르겠고 일반인이 경험할 수는 없어요. 예. 근데 말을 생성해내는 건 놀랍거든요. 일반인이 놀랍고 느낄 수 있다는 일반인이 거죠. 느낄 그렇죠. 수 있는 거죠. 예, 아, 예. 이 자식 봐라 말을 이렇게까지 하네. 엄청난 어, 말을 하네. 이렇게 대단한 말을 해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 다음이 중요한 진보가 GPT든 BERT든 아까 구글이 만들어낸 트랜스폼의 큰 완전 획을 만든 게 하나가 있어요. 예. 정확히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존에는요. 지금 우리 테슬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인공지능은 뭐냐면은 학습을 시킬 때 이래요. 사진을 찍어 갖고요. 사진에다가 네모 박스를 쳐서 자 이거 봐 이거 빨간불이야. 자 이거 횡단보도야. 여기 사람이 서 있지 얘는 사람이야. 그래서 네모 박스를 치는 걸 누가 하겠어요? 사람이 사람이야. 일일이 다 해서 어. 그래서 수십만 장을 하는데 돈이 들어요. 예. 그거를 이제 AI한테 학습을 시켜요. 예. 그런데 예, 우리 말씀하세요. 인간은요 5형식, 3형식 영어로 배우기 전에도 말하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는 걸까 신기하잖아요.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예, 예. 그런 거를 이제 비교사 학습이라는데 일일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BERT하고 GPT에 해당되는 아까 구글이 만든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에다 뭔 짓을 했냐면 야 난 이거 일일이 안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글자들, 문자들, 문서들 다 모아볼게. 다 모아서 너한테 던질 테니까 네가 알아서 이 안에서의 언어적 특징이라는 걸 네가 공부해봐. 예. 그 5형식이 뭔지 3형식이 뭔지는 그건 뭐 인간이 만든 거니까 그건 네 방식대로 예. 언어를 한번 이해하고 해봐 음. 라는 걸 했는데 이걸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트랜스포머라는 모델만 주고. 네, 거기다가 그냥 텍스트 문서 막 긁어다가 어. 집에 있는 텍스트 문서 인터넷을 막 가져다가 자 이거는 기존에는 이건 5형식이지 이건 명사야 이건 동사야라는 걸 가르쳤어야 되지 인공지능이 이해를 했는데 예. 그게 아니라 그냥 텍스트 문서나 문서를 그냥 다 때려 집어넣었더니 지가 다 인간의 언어 구조의 특징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두 분이 아까 여자 A, B를 구별하기 시작한 것처럼. 예. 네, 근데 그게 종전의 인공지능에서는 없었던 일이었어. 없었던 기술이에요. 시도는 했었는데 다 실패를 했어요. 근데 그게 구글이 내놓은 트랜스포머라는 것이 그거를 해내는 걸 증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뭔지 배우긴 했어요 인공지능이. 예.
근데 그걸 뭔가를 미리 배우도록 하는 거를 그게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고 그랬어요. 사전 학습. 예. 이걸 우리 많은 분들이 잘못 번역하거나 잘못하는데 그냥 나 뭔지 모르겠지만 많이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공부해라고 예. 던져주는 게 사전 학습이에요. 예. 근데 사전 학습은 언어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얘가 학습했다고 칠게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지식까지요. 예. 근데 이걸 갖고 무슨 문제 풀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 언어 학습이 된 애들한테 이제는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건데 자 이제 너는 시를 쓸 거야. 그리고 훌륭한 시라는 건 이런 거야라고 그 다음엔 교사 학습. 시라는 건 이런 거야 가르쳐줘요. 두 번째는 자 이제부터는 예를 들자면은 수학 문제를 풀 거야. 이 수학 문제의 답은 이거야. 라고 하는 질문과 답에 대한 거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이 분야에서는 파인 튜닝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답이 없이 무조건 데이터를 막 쏟아주는 거고 예. 두 번째 단계는 그거 학습해서 뭔지 몰라도 얘가 배웠어요. 언어란 이런 것이구나. 그럼 이제 언어로 너한테 질문하면 대답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종류의 질문은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일종의 수학 문제로 따지자면은 핵심 문제 샘플을 주는 거예요. 모범 예. 답안. 예. 모범 답안을. 예. 아, 질문과 답안을. 예. 그럼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였어? 라고 얘가 금방 배워요. 그러고 나면 한 번도 보지 않은 질문을 던지면 나 그거 전에 봤어 라고 푸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수학 문제 풀 때도요. 1 더하기 1은 2야 봤지? 그러고 네. 나서 1 더하기 3을 주면 이건 4네 라고 사람이 풀 수 있잖아요. 한 번도 안 봐도요. 네. 그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질문하신 것처럼 그럼 내가 본 것만 푸냐 내가 AP 한 것만 하냐 그게 아니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를 내가 그 수많은 것들이 있는 것들에서 조합을 해서 얘가 생성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즘 또 가장 핫한 주제인 생성적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해요. 생성적 인공지능은 영어로는 제너레이티브 AI라고 하는데 생성적 인공지능 중에서 말을 생성하는 애가 GPT예요. 그럼 다른 생성적 인공지능도 엄청 많은 거죠. 그림을 그리는 생성하거나. 애, 음악을 하는 애, 방송을 하는 애. 하나 궁금한 게 엄청 있습니다. 많죠. 예를 네. 들면 내가 굉장히 많은 텍스트를 연구했어요. 그냥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래서 예를 들면 그녀는 다음에는 주로 예뻤다. 그러니까 나오더라. 근데 예를 들면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대충 그녀는 다음에는 예뻤다가 나와. 그렇게 그녀는 미웠다일 수도 있고 그녀는 싫었다 할 수도 있고 뭐 나를 떠났다 예를 할 들면 수도 있고 그게 그렇죠. 무슨 뜻인지를 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게 이제 그럼 뜻의 정의가 뭐냐라고 물어야 돼요. 그건 이제 앨런 튜링한테 질문했던 거와 똑같거든요. 예. 앨런 튜링이 게이였거든요. 그래서 자살을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예. 그리고 죽기 전에 사과를 물었다고 해서 그게 애플 사과라는 네. 말이 예. 있고 그래요. 음. 근데 하여튼 앨런 튜링한테 그 영화 그 이미테이션 게임의 영화를 보면 형사가 잡아가는데 이유가 게이였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면 컴퓨터가 답을 할 수 있냐고 물어요. 근데 앨런 튜링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컴퓨터는 당신과 다르게 생겼다. 그럼 컴퓨터가 생각한다는 거는 인간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생각을 안 하는 것일까? 당신은 여자를 좋아하지만 난 남자를 좋아한다. 당신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사랑이라고 해서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사랑이 아닐까? 다시 이제 질문하신 걸 돌아보면 이런 거죠. 인공지능은 인공지능 같은 방식으로 의미를 이해해요. 그 의미 이해하는 방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벡터 공간에서 수백 차원 내지는 수천 차원의 수학적 방식으로 의미를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를 직접적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예. 그런데 개방식으로 의미 이해하는 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방식으로 의미 이해하는 것하고 결론적으로 맞아져 가고 있는 거죠. 결과는 맞는데 매우 비효율적으로 이해하고 있네요. 그 녀석은. 그 녀석은 그래요. 그 많은 전기를 잡아먹으면서. 어마어마하게 잡아먹죠. 우리는 뭐 잡담하고 나서 열 하나도 안 나고 심플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지금 그거 하나 만드는데 챗GPT 3 만드는데 50억이 들었거든요. 네. 챗GPT 4 만드는데 지금 추정하고 있기는 대략 500억에서 1000억 들 거라고 보는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전 세계에 50만 명인가 50억 명? 네. 뭐 있는 거죠. 70억 명까지. 그러니까 실제로 효율성으로 보면 아직은 굉장히 나쁘다고 뭔가 보시면 접근을 잘못하고 있는데 결과는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거구나. 그러면 저 네. 모델로 데이터만 많이 예를 들면 챗 GPT가 대단한 점은 저 구글이 만들어낸 저 모델로 많이 넣어서 처음에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면 챗 GPT가 뭐가 다른 점이 있는 겁니까? 그것도 이제 진짜 좋은 질문이세요. 예. 그래서 트랜스포머라는 거는 이제 대규모로 언어를 배워서 언어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얘가 언어도 이해하고 언어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는 걸 알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 구글에서도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어요. 단지 구글도 개방을 안 했을 뿐이에요. 예. 작년도에 람다라고 있는 챗GPT 같은 거를 구글 안에 있는 엔지니어가 쓰다가 예. 걔가 폭로를 한 게 얘는 의식이 있는 것 같아. 그런 기사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랬다가 얘가 직무 정지를 당해버렸어요. 예. 예. 기밀 발설했다고. 음. 그러니까 람다라는 애도 있고요. 음. 팜이라고 해서 PALM이라는 것도 있고요. 구글도 있고요. 전 세계 오히려 가장 큰 건 중국 애들이 가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거를 함부로 쉽게 얘기하지 못해요. 근데 챗GPT는 그런 GPT나 BERT를 넘어서서 그러면 얘가 더 말을 잘하게 만들면 안 될까? 라고 해가지고서는 두 가지 기술을 그 위에다가 더 넣었어요. 네. 예. 그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 영상을 보시면요. GPT 2를 했을 때는요. 512개의 단어밖에 못 넣었었어요. 그리고 위에다가 아까 많이 쌓아 올린다 그랬죠. 그 예. 신경망을 그 12층까지 쌓아 올렸어요. GPT-2였을 때는 단어를 1020개 단어까지 집어넣을 수 있고 48개. GPT-3에 해당이 되는 96층까지 쌓아 올렸어요. 예. 그리고 2048개의 단어까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근데 이 위로 결과가 나오면 그걸 밑으로 다시 집어넣거든요. 제 표현으로 먹어서 학습해서 똥을 싸면 다시 먹여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얘는 더 긴 문장을 만들어내게 되거든요. 그걸 조금 이따 시연을 보시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세요. 예. 그래서 GPT-3를 만들었을 때가 파라미터의 개수. 파라미터가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시냅스의 개수라고 보면 되는데 그게 1750만 개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럼 인간의 시냅스는 몇 개까지냐? 100조 개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1000배 정도 많아요. 아.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비교할 수 있냐? 비교하지 못하는 게요. 인간의 뇌는요. 생물체이기 때문에 계속 회로가 바뀌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두 분의 뇌 회로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저거는 이미 만들어놓은 회로를 최적화할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성능 차이는 크게 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다 챗GPT는 뭐를 집어넣게 됐냐면요. 화면을 잠깐 봐주시면요. 예. 첫 번째, 질문하면은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예. 그래서 아까 언스퍼바이즈드라고 해서 일단은 말을 어마어마하게 모은 것 같고 난 뭔지 모르겠지만 너 말 배워라고 했던 예. 게 있다 그랬죠. 예. 그게 GPT거든요. 예. 그 위에다가 이제는 이 질문은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모여서 정답을 주고 가르치는 거를 했고요. 1번으로. 예. 예. 두 번째는 뭘 했냐면은 그렇게 나온 결과를 오픈 AI가 채용하는 사람들을 쫙 앉혀놓고 기계가 내는 것 중에서 답을 잘한 거 있으면은 이거 잘했다고 칭찬해줘. 못한 거 있으면 이거 못했다고 혼내줘. 예. 라는 것을 리워드를 준다 그러는데 사람이 일일이 다 해줬어요. 예. 지난 1년 동안에. 네. 예. 그럼 어느 정도 성능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 다음에는 두 마리를 말이라 그러면 안 되나? 두 놈을 놓고요. 한 놈은 질문을 한 거에 대한 대답을 하고요. 예. 한 녀석은 그걸 평가를 해요. 너 잘했다 못했다고. 인공지능 둘이. 아, 둘이서? 네. 어. 그런 것을 우리가 reinforcement learning, 그러니까 강화학습이라고 하고 그 기술이 나중에 알파고 2단계가 됐을 때가 스스로 공부하는 기술이에요. 자기들끼리 서로 문제 내고 답하고 문제 내고 답하면서 문제 내고 답하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 표현에서는 문제하고 답을 푼 걸 갖고 너 잘했어 못했어라는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거를 기계가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걸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선생님 해요. 기계는 그럼 말을 완벽하게 잘해야 되잖아요. 아니죠.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더 잘했냐 못했냐 틀렸냐 못했냐 정도라는 거예요. 우리 말 잘 못해도요. 예. 아니 저거는 틀린 말이네 저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 정도로. 네. 그러면 그거 갖고 얘가 점점 똑똑해지는 거예요. 더 완벽한 걸 만들어내려고. 네, 네. 그 세 가지를 GPT 위에다가 얹은 게 바로 챗GPT예요. 아하. 그럼 이게 얼마나 똑똑해졌냐 예. 하는 거를 제가 한번 시연을 한번 몇 개를 해줄게요. 예. 사실 이거는 여기서 안 해도 가면 영상 많은데 네, 네. 그래도 몇 가지를 제가 해보면은 오늘 아침에 제가 해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챗GPT의 그런 GPT를 이제 제가 질문을 해요. 에세이를 한번 써봐. 뭐냐면은 대화형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봐. 예. 근데 그 대화형 인공지능의 역사하고 기술과 그리고 거기에 있는 중요한 이론이 뭔지를 써봐. 라고 제가 챗GPT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저거 예. 문법 틀리면 못 알아먹습니까? 알아먹어요. 아, 문법 틀려도 우리 알아먹습니까? 문법 틀려도 알아먹잖아요. 예. 컨텍스트로요. 제가 스펠링 틀려도 알아먹어요. 아. 문법 틀려도 다 알아먹어요. 지금 그러니까 쓰고 있는 건네잖아요. 겁니까 지금? 지금 이게 쓰고 있는 거예요.
야, 그래서 쓰고 있는 거 보면 컨버세이션 AI에 관련된 건 자연 언어 처리 NLP에 기반한 기술로서 사람이가 같이 인터랙션이니까 뭐 상호 운영하기 위한 거고 1950년에 시작한 거예요. 중요한 이론과 관련된 건 규칙 기반한 게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제가 얘기한 게 딥러닝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미래 인공지능 기술은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거에 관련된 게 모든 사업 영역에 적용하기 때문이죠. 인공지능 기술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 밑에 보면 뭐 그런 얘기가 지가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예.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인공지능 그중에서도 대형 인공지능 기술은 굉장히 미래를 약속할 만한 대단히 중요한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인공지능. 참 말이 많네요, 얘는. 네, 이거를 제가 밑에다가 서머라이즈 잇 하잖아요. 예. 그러면 줄여서 얘기를 해요. 우와, 그거 좋다. 방금 얘기를 한 거죠. 그런 예. 걸 제가 또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여기가 경제 관심도 많고 또 투자 예. 관심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시장의 포텐셜하고 투자 가치를 너 한번 요약해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얘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해요. 지금 딱딱딱딱 얘기를 하는데 요즘 이건 좀 오래 걸리네요. 아니요 낮이 되면요 예. 이게 지금 거의 1,500만 명이 들러붙었어요. 아. 그러니까 손님 많아서 손님 많아서 느려져요. 불러도 대답 없는 종업원처럼. 예, 그럼 예를 들면은 이게 어디 있는 걸 참조한 게 아니라 지가 100% 생성을 한 거거든요. 예. 2025년도에는 이게 10억, 100억, 3천억 달러 가치가 만들어질 거다. 야. 너무나 시그니피컨트한 임팩트니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된다. 등등등등등 그 같은 것들의 것을 요약해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건 자기가 머릿속에 이미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학습하고 있는 것에 대한 거를 문장으로 생성해 버리는 거죠. 예. 또 재미난 거를 한번 해보면은 제가 가끔 이제 사람들한테 질문하는 건데 왜 인간은 좌뇌하고 우뇌 두 가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혹시 아세요? 저 진짜 궁금해요. 자네요, 우네요? 그냥 뇌 하나인데 우리가 이름 그렇게 붙인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쓰임새가 있겠죠. 좌방구하고 우방구로 나눠져 있거든요. 기능이? 기능이 나눠져 오른쪽을 담당하고 우네는 그냥 왼쪽을 코야. 담당한다. 우리가 좌코 우코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해봤어요 아침에. 예. 그랬더니 실제로 좌뇌랑 우뇌라는 컨셉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이 두 개가 다른 뇌가 아니다. 이야. 하나의 뇌로 연결이 되어 있을 뿐인 것이다. 네. 이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뭐 언제부터 나왔고 양쪽에 두 뇌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 뇌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네. 뭐 좌뇌하고 우뇌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막 디립다 막 해대는 거예요. 예. 예, 하여튼 이런 시기뿐만 아니라 이제는 코드를 짜는 것도요 프로그래밍도 언어거든요. 아하. 그래서 제가 페이지 랭크 모델에 대한 거를 C 코드를 짜라는데 페이지 랭크 모델이 뭐냐면요. 구글이 지금의 구글이 되도록 만든 핵심 알고리즘이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찾아서 검색 엔진의 랭킹에 1번에 올려놓도록 하는 게 페이지 랭크 알고리즘인데 레디 페이지에 이름을 딴 거거든요. 와, 지금 코딩하고 있는 지금 거예요? 코딩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개발자가 하듯이? 네, 그래서 코딩을 지가 해요. 이런 것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언어라는 걸 다 학습하라고 가르쳐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그젠플로 정답과 문제를 내는 거예요. 이 코딩에 대해서는 이렇게 짜는 거야라는 걸 가르쳐 주면 얘가 이제 학습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챗 GPT를 쓰고 있잖아요. 질문도 하고 대답도. 지금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이 지금도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이제 챗GPT가 가지고 있는 현재 문제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더 챗GPT의 나오시면 됩니다. 5분간 동안에 뭐가 네. 문제이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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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얘기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얼만큼 대단하냐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마디만 좀 더 하면요. 예. 조금 화면을 보시면 이것도 오늘 아침에 제가 해서 캡처를 한 건데 2000년에 도대체 그 인구가 제일 많은 국가는 어디야? 그러면은 중국이라고 나와요. 예. 그리고 인구가 몇 명이라고도 나와요. 그런데 너 혹시 2030년에 대한 프리딕션 데이터 있어? 제가 파퓰레이션을 묻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 이게 대화형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어. 앞쪽에서 말했던 걸 다 기억을 해요. 아.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해서 사람이 말한 거를 다시 입에다 집어넣어요. 아. 네, 학습이 아니라 이건 학습은 안 하는 건데 예.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얘가 미안하지만 나 2030년 데이터는 없어. 그런데 훌륭한 게 뭐냐면 근데 네가 참조해 볼 게 있는데 현재 매년 얼마만큼씩 올라가고 있어 인구가. 예, 그리고 미국 경우가 뿐만 아니라 아마도 그때쯤 되면은 인도가 제일 많은 국가가 될 것 같아. 데이터는 없지만. 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추론이라고 얘기해요. 예. 데이터는 없는데 와. 감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똑똑하네. 똑똑하죠. 예.
그래서 이게 검색 엔진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구글 검색 엔진 같은 경우는 구글이 문서를 가져오잖아요. 예. 그럼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문서에서 단어를 쪼개내요 다. 예. 쪼개낸 단어를 인덱스라는 데 넣어요. 예. 그럼 제가 키워드로 단어를 창에다 집어넣죠. 그러면 그 키워드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를 인터넷에 있는 주소를 나한테 목록으로 주면 제가 그 목록을 하나씩 클릭해서 찾아봐야죠. 읽어보고 예. 또 클릭해서 읽어보고 예. 배우죠. 예. 그럼 얘는 문서를 가져오면 문서를 신경망이 다 읽고 학습을 해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거나 대화를 하잖아요. 음. 그럼 학습한 거 갖고 문장을 생성해서 저한테 주는 형태가 돼요. 야.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 예. 첫 번째 진짜 일상 대화는 전혀 못해요. 왜요? 우리가 보기에 어마어마한 말을 하고 말을 잘했을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일상 대화가 상식이 이거 모라백의 역설이라 그러는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거를 또 학습시키면 앞으로 할 거예요. 이루다는 하잖아요. 이루다. 이루다는 이렇게 학습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뭐 기회가 되면 나중에. 그리고 간단한 논리에도 약하고 상식이 없어요. 세 번째 문제는 실시간은 고사하고 최근 정보를 아예 몰라요. 그러니까 투자나 이런 데 못 써요. 왜 최근 정보를 모릅니까? 그도 열심히 바로 찾아보면 되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예.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는 거 한번 엄청나게 학습시키잖아요. 예. 그거를 1년 걸려요. 한번 학습하는데. 또 시키려면 가게 샷다면 닫고 또 학습시켜야 1년 학습시켜야 돼요. 1년 학습하는 동안에는 딴 거를 못 해요. 그다음에 그 위에다가 아까 사람이 일일이 가르쳐줘야 된다 그랬죠. 이건 맞았다 틀렸다고. 예. 그것도 뭐 6개월씩 걸리는 거예요. 1년씩. 그러니까 2년 걸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만드는 그러니까 지금 넣는 게 트레이닝이 아니군요. 지금 해놓은 걸 그냥 보여주기만 하는 보여주는 거예요. 거군요. 3.0하고 3.5를 갖고 하고 있는 건 2년 전 거고요. 지금 4.0을 가게 문 닫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답을 보고 너 좋아요. 그게 인간과 이 기계의 차이점인데요. 나빠요. 이거에 대한 문제도 다음번에 제가 말씀을 기회가 되면 드릴 텐데 예. 2년 내에 해결이 될 게 확실해요. 왜냐면 그 방향으로 논문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연구도 예. 쏟아지고 있고. 사례를 한번 볼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가 예. Hi, how are you doing? 그러면요. 저는 그냥 컴퓨터라서 그런 거 못해요. How's the weather today? 그러면은 미안해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예, 희한하죠? 예. 그리고 또 다른 문제를 보면은 논리에 너무 취약해요. 상식에. 제가 여기 보여.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에서 2를 빼고 3으로 나눠봐. 얼마죠? 1이죠. 초등학생도 알아요. 예. 그럼 얘는 너무 멋있게 얘기한 게 이러면 이걸 다시 쓰면 3 빼기 2를 나누고 3 하니까 3분의 1이야. 그래서 소더 앤서는 3분의 1이야. 뭐. 엄청난 잘못을 해요. 예. 밑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논리적 문제로 제가 오늘 아침에 넣어본 건데 메리의 아버지는 토니고 제 영어 이름이 토니거든요. 예. 토니의 와이프는 제나고 예. 제나의 엄마는 줄라이야. 그러면은 메리의 그랜마더는 누구야? 그럼 줄라이를 찾아요. 훌륭하죠? 예. 그런데 도대체 메리는 여자야 남자야? 젠더가 뭐야? 그럼 미안해 나는 몰라. 할머니인데 엄마인데. 귀여워. 물론 게이 엄마일 수 있죠. 예. 물론 그럴 수는 있죠. 근데 그거를 알고 하는 훌륭한 대답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상식이 없는 거고 수학 문제도 이렇게 쉬운 것도 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이 일어나서 제 표현으로는 지금 혁신이 완성됐냐? 아니 이제 혁신에 우리는 발가락 끝을 본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질문 드릴게요. 구글이 위기다. 챗 GPT가 나와서 구글이 위기라고 하는데 그건 완전히 아닙니까? 구글은 앞으로 이거보다 더 좋은 걸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더 좋은 게 있는데요. 그걸 갖고 비즈니스를 내놓지 않고 있을 뿐이라고 보는 게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왜냐면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은 뭐냐면요. 이 옛날에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은 누가 시중에 1등으로 진입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기술 다 가지고 실력이 있어도 2등이 되는 순간에는 10배를 넣어도 1등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구글의 위기는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장 진입을 하는 걸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님 이런 트렌드가 생겼는데 신기한 현상이 생겼고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즉 챗GPT 한번 물어보시죠. 아니 그 챗GPT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마이크로소프트다라는 주장도 있고 예. 요즘에는 뭐 주식에서 테마주로 AI와 관련해서 뭐 좀 아는 회사는 다 오르고 있고요. 그렇죠. 저희 회사 대표님 회사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그들이 왜 어떻게 돈을 버는지는 상상도 안 가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도대체 챗GPT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 하는 모델을 제가 다 준비해왔거든요. 그거 한번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한번 하시죠. 아니 그 원래 저는 할 수 있을 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예. 제가 CES에 갔거든요. CES에서 굉장히 저희 회사 큰 성과를 냈는데 CES에 갈 때 보니까 그 먼 길을 가는데 어디 좀 들려서 놀다 가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짜 보니까 어디 들렸다 갈까 하는 걸 진짜 그거 내내 했어요. 근데 만약에 챗GPT한테 내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거쳐서
그다음에 어디야 저 라스베가스에 갈 건데 네. 내가 어디 들렸다가 3일 갔다 가면 좋을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일정하고 예산 짜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와이 거쳐서 가면 비용은 똑같고요. 3일 동안에 다 하와이에서 얘기했죠. 예. 가고 전체 비행 경비는 어떻게 되고 라는 것들이 아까 글 쓰듯이 쫙 나오죠. 그리고 끝에 가서 그런데 혹시 이거를 공급해 볼 수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결정적인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는 AI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면 챗 GPT가 1등이니까 그쪽이 돈을 법니까? 아니면 이 시장이 커지는 겁니까? 시장 전체가 커지면서도 동일한 질문이 뭐냐면 그럼 한국 기업은 어떻게 생존해야 되냐. 그렇습니다. 예. 네, 그거하고 맥락이 같은 거죠. 한국 기업이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죠. 왜냐하면 네이버도 생존해 있고 카카오도 생존해 있고 현대자동차도 생존해 있으니까.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떡하죠? 저게 중요한 것 같은데. 정말 재밌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날짜 잡아서 한번 네, 한번 더 해야 나오시고요. 예, 해야 나오시는 될 것 그날은 회사 일을 좀 하고 나오십시오. 오늘처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주가 떨어뜨려서 오시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 솔트룩스 대표님을 모실 때 네. 전문가라는 말씀은 들었는데 예. 이게 상장 회사다 보니까 저희가 주저했던 것도 사실인데요. 예. 뭐 긴 얘기 안 드려서도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 이 대표님께 배우는 거와 예. 또 뭐 다른 겁니다. 그래야 또 저희가 또 자주 여러분들도 모실 그렇죠. 수도 있고 예. 그러는 거니까요. 자, 자, 그러면 솔트룩스의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모셔서 예. 배워보겠습니다. 이경일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오셔서 저희가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예. 이제 못다 하신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 얘기부터 좀 하면서 저희가 중간중간 질문을 좀 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 우선 참 지난번에 저는 사실 제 영상 창피해서 잘 안 봐요. 예. 댓글도 좀 무섭기도 하고. 예. 근데 저희 직원이 댓글을 보고 나서 제가 잘못 얘기한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진짜 잘못 얘기했어요. 예. 앨런 튜링이 쓴 논문의 제목이 마인드가 아니라 예. 저널 이름이 마인드였어요. 아. 이건 좀 교정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그렇지 잘못하는 게 뭐. 네. 어쨌든 지난번에 마지막에 급해서 예. 말 못한 거 몇 가지가 지금 현재 챗 GPT의 한계 예. 그리고 구글 그렇지 않아도 또 어저께 발표를 했어요. 그거 궁금합니다. 바드라고 해서요. 예. 구글이 네. 내놓는다는 건 뭐가 많이 다른 건지. 전체 아키텍처가 좀 다른데 뿌리는 똑같아요. 근데 하여튼 공통적인 문제점 몇 가지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얘기를 시작할게요. 예를 들면은 현재 양쪽 다 가장 큰 문제는 얘가 말을 너무 잘하는데 양쪽이 뭐 바드가 됐든지 구글. GPT, 예. 챗 GPT가 됐든 구글이 됐든 오픈AI가 됐든 예. 근데 얘가 너무 완벽하게 얘기를 하는데 완벽하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한다고요? 네, 완벽하게 거짓말을 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상식 있는 사람은 이게 말도 안 돼 거짓말이네 그러겠지만 모르고 수용을 하면은 이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그 수준이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80점 넘어서 이제 90점 사이라면 예.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도 어쩌면은 100점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예, 틀리는 게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화면 보시면 예. 한국어나 영어가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이거는 영어도 똑같이 나오는데 미국 네. 대통령이 누구야? 그럼 미국 현재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라고 나와요. 챗 GPT가 예.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2년 전에 데이터까지만 학습이 돼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아니야 지금 대통령 조 바이든이야 그러면 죄송하지만 지금 대통령은 조 바이든이 아니에요라고 끝까지 그렇게 그래요. 우겨요? 예, 근데 이건 이제 네. 데이터를 2년 전 것까지밖에 학습을 안 했으니까 그런 문제긴 해요. 근데 예. 데이터의 학습하고 상관이 없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제 페이스북에서 어느 분이 올려놓으셔서 저도 그냥 캡처했어요. 데이터 예. 소스를 일일이 못 따랐는데 한글은 어떤 글자야 그랬더니 한글은 일본과 중국에서 온 글자로 한국어를 쓰는데 쓰는데 네. 기본적으로 14벌이라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게. 근데 너무나 이제 완벽하게 문장을 만드는 거죠. 이것도 똑같아요. 원균이 이순신을 능가하는 명장이란 말이 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원균이 이순신을 능가하는 게 맞아. 근데 사실 원균은 일본의 장군으로 일본군의 성공적 전쟁 수행으로 잘 알려져 있어라는 거죠. 뭐 이렇게 아무것도 맞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맞는 것만 찾은 거죠. 예. 그러니까 100개 중에서 뭐 5개를 찾아서 가져온 건데 예. 그러면 학습을 더 시키고 하면은 100개가 다 맞냐? 그러면 다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보장할 수는 없다. 예, 왜냐하면 그래서 이거를 저희 인공지능 쪽에서는 블랙박스 머신러닝이다. 그 검정 박스 안에다 열심히 가르쳤는데 네. 인간은 넌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근거는 이래저래서 그런 거고 난 이렇게 배웠기 때문이야라고 하는 게 없어요.
아. 왜를 설명해 주진 않는군요. 몰라요. 어디서 잘못 배웠는지 모른다. 몰라. 어디서도 모르고요. 그런 걸 이제 인베딩 한다 그러는데 그 큰 네트워크 인공신경망 안에 다 학습된 게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것이지 예. 우리 인간처럼 논리적으로 그걸 조정하거나 또는 이유를 대거나 하기 어렵다. 하기 어려워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너 그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라고 그렇죠. 하면 어디서 배웠지? 잘 모르니까. 아니 근데 대표님, 근데 네. 구글에서 뭐 며칠 전에 나온 거긴 합니다만 우리도 챗GPT 같은 거 할 겁니다. 하면서 네, 네. 설명할 때 그 설명한 거 보니까 챗GPT랑 달리 우리는 아주 최신 정보까지 들어갈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게 앞으로 훨씬 좋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던데 챗GPT는 2년 전 데이터만 있고 구글은 최신 걸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건 뭐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던데요. 일단 제가 장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걸 가져왔는데 이거는 저희가 평가한 건 아니고요. 미국에 있는 누군가가 평가한 거예요. 예. 그래서 엔진들 또는 모델들, 제가 모델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했는데 두 개의 언어 모델이 어떤 게 더 탁월하냐 하는 걸 본 거예요. 예.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람다라고 얘기하는 게 요번에 구글이 바드라고 해가지고서는 구글 검색 엔진에 포함시키겠다는 게 이 람다에 기반한 거예요. 예. 예. 람다에 기반한 거, 그 밑에 챗GPT 있죠? 예. 그 GPT-3는 챗GPT의 근간이에요. 예. GPT-3 위에 챗GPT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추론 능력은 맨 앞에 보는 리즈닝인데 뭐 람다가 챗GPT보다 좋고 예. 아. 지식은 뭐 지식에 대한 걸 물어보면 챗GPT가 더 잘 대답해요. 대신에 대화 능력은 오히려 구글 게 좋고 그 다음에 창의력은 구글 게 엄청 떨어지고 와. 한다는 거죠. 음. 예, 심지어는 공감 능력이 있냐 음. 라는 거는 람다가 훨씬 높게 공감 능력이 있어요. 대화를 할 때. 이해도 해주고 아, 말을 좀 더 어머. 사람처럼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예, 이런 말씀 드리게도요. 죄송하지만 그렇죠. 그럴 이런 수 거. 있고 또는 나 요즘 힘들어 그러면은 어떡해요 저런. 힘들어서 저런 이렇게 얘기를 주는 거죠. 저런 차이는 학습의 어디서 오는 방법의 겁니까? 차이입니까? 어디서 저런 차이가 그러니까 세 나는 거예요? 가지 축이 있는데요. 첫 예. 번째는 학습한 데이터. 두 번째는 지난번에 챗GPT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GPT 위에다가 대화를 하는 거를 또 가르쳐요. 그랬을 때 사람이 이건 잘했어, 너 이건 못했어라는 걸 평가를 해주거든요. 예. 아. 그 평가가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걸 이제 사람의 피드백을 받은 강화 학습이라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 피드백을 받은 강화 학습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얘의 성격과 특성이 달라지는 거죠. 아, 그렇죠. 말본새를 가르쳤느냐 안 가르쳤느냐, 네. 막 놓아 길었느냐 아니면 엄하게 길렀느냐, 그렇죠. 풀어놓고 길렀느냐의 그러네. 차이군요. 그런데 어쨌든 이 지식에 관련된 거 보면 69.82점이에요 여전히요. 예. 그러니까 가야 될 길이 먼데 근데 이제 아까 질문하신 바드라고 하는 쪽은 지금 알려진 게 많지 않아서 제가 함부로 얘기하긴 그런데 예. 그 챗GPT도 비슷하게 가능한데요. 챗GPT 안에 학습된 거로만 말을 하게끔 하면요. 2년 전 것밖에 말을 못해요. 근데 얘한테 지금 최신 정보를 힌트로 말을 줘요. 최근에는 이런 정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걸 근간해서 네가 말만 들어봐. 그러면 자기가 2년 전에 학습한 것하고 지금 제가 가르쳐 준 정보를 결합해서 말을 생성을 해요. 아. 네. 그래서 아마도 그 람다에 기반한 바드는 그런 구조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져요. 컨닝 페이퍼를 볼 수 있도록 그렇죠. 일종의. 그렇죠. 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검색 엔진을 완전히 대체하는 거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꽤 오래 걸릴 거예요. 그러면 예. 검색 엔진과 챗GPT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이 같이 결합돼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되도록 하는 형태로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인터페이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음. 뭐 말로 질문을 물어보면 거기에 답을 해주면서 예. 관련된 웹페이지를 검색 또 결과를 밑에 보여주면 보여주고 같이 그렇죠. 보여주고. 뭐 근거도 땡큐지 뭐. 제시를 해주고요. 그래서 땡큐지 그런 뭐. 거를 지식 기반한 대화형 인공지능이란 말을 따로 쓰기도 해요. 지식을 참조하는. 아, 챗GPT가 답을 해주면서 그 답의 근거를 같이 링크로 하이퍼링크로 야, 그거 연결해주면 진짜 좋겠다. 그렇게 할 재밌겠네요. 수도 있고요. 그 지식을 참조했다는 표현은 챗GPT는 자기가 한 번 학습한 거를 갖고 거기서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것 갖고만 하잖아요. 예. 근데 이 프로님께 슬쩍 사실 오늘 물어볼 거는 여기 답인데 한번 보세요라고 예. 해서 예. 대본을 미리 드려요. 예. 예. 예, 그거를 동시에 하는 거죠. 내가 가진 지식하고. 음. 그걸 이제 지식을 참조한 대화형 인공지능이라는 용어를 써요. 음.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지 말고 여기 중요한 거 있으니까 지금 빨리 읽어봐. 초치게 해봐라고 하는 거죠. 지금 람다에 기반한 것도 그랬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승부 걸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 최신 정보를 주는 걸 사람이 안 주고 네. 예를 들면 구글에 있는 검색을 자기가 좀 검색해서 최신 정보를 좀 가져와서 대화할 그거예요. 수도 있습니까? 그겁니까? 예, 그거예요. 아.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지식을 참조한 대형 인공지능이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챗 GPT는 왜 안 그랬냐? 예. 라고 하면 지금까지는 안 그랬었던 이유가 챗 GPT가 검색 엔진 회사는 아니거든요. 오픈 AI가. 예.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빙하고 붙으면은 아, 이제 달라지죠. 거기도 그렇게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아. 예. 그러니까 그 기술이 계속적으로 낮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난주에요. 예. 제가 1 더하기 1 더하기 2 마이너스 2 나누기 3하면 얼마냐 그랬더니 얘가 바보처럼 3분의 1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일주일 사이에 그게 또 업데이트 됐어요. 전에 GPT에 보면은 예. 수학 계산하는 것만 또 GPT에서 학습한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파인 튜닝이라고 나중에 다시 학습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수학만 학습한 애를 업데이트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수학도 해요. 아. 아 중간중간 업데이트가 되는군요.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외를 땅 데서 한 걸 가지고 이거 괜찮네 그러면은 또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발전할지 한낱 모르겠구나. 미물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업데이트하는데 사람은 그래서 언더스탠딩이 여러분을 네, 위해서 네. 항상 이렇게 업데이트 시켜드리잖아요. 네. 예. 지난번에 이제 끝나고 나서 우리 두 분 걱정하셨던 게 그럼 우리나라 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요. 맞아요. 네, 그 걱정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네.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좋습니다. 거기에 예. 그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냐를 떠나서 그럼 도대체 구글 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외에는 어떻게 될 거냐. 이 이런 인공지능 부분이죠. 붐으로 인해서 생기는 판도의 변화. 그렇죠.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그 판도가 도대체 돈 버는 데는 투자하는 데는 어떤 어떻게 영향을 쓸 미치냐. 거냐.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솔트룩스는 그 과정에서 어떤 네. 걸 하시려고 하느냐 또 궁금합니다. 네. 기회 주신다면은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실을 좀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예. GPT-3를 만들 때 한 번 학습하는데 5, 60억 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 데이터 수집하고 가공하고 이번에 챗GPT 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아마 4, 500억 가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챗GPT 예. 하나 만드는데. 예. 그다음에 이번에 GPT-4라는 걸 만들어서 또 한다고 하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추정하는 말로는 최소한 2, 3천억에서 5천억은 들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3조 원은 들 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에. 예,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그 정도 범주 내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10조 이상을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여기에 지금 비하인드 스토리가 몇 개가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요. 우선 첫 번째가 한국 기업하고 미국 기업 또는 정부를 포함해서 봤을 때 투자 규모가 100배 차이 나요, 지금. 그러니까 구글 하나가 투자하는 금액이 대한민국에서 네이버, 카카오, 뭐 저희 회사, LG, KT 다 포함한 것보다 커요. 이야. 예를 들면은 구글의 AI 자회사가 하나가 있죠. 옛날에 예. 알파고 했었던 예. 그 회사가 1조의 그 R&D 비용만 1조가 넘어요. 재작년까지 매년 1조씩 적자를 내서 6조 적자를 낸 회사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정도 투자 이상의 거의 4배 이상을 구글의 내부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 투자가 100배 차이 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가 컴퓨팅 파워의 규모예요. 이것도 100배 차이 나요. 예. 지난번에 그 챗GPT 만들 때 들어간 GPU라고 하는 거, 예. 그 AI 반도체라고 설명할게요. 예. 이걸 몇 개를 썼냐? 그러면 CPU를 GPU만 10,000개를 썼어요. 그 2,000개에서 10,000개 사이 쓴 걸로 알려져 있어요. 챗GPT 만드는 데. 예. GPU 하나 엔비디아 거가 제대로 들어간 서버가 1,0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1,000억이라는 거를 6개월 동안 돌린 거예요. 지난번에. 사실은 예. 챗GPT는 1년 이상을 돌린 거고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GPT 1,000개가 아니라 요번에 하는 거는 실제로 몇만 개 이상을 GPT를 돌리고 있다 그래요. 예. 그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전 세계에 아마존, 예.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라고 하는 클라우드가 있고요. 예. 구글은 G 클라우드라고 하는 클라우드가 있어요. 더더군다나 구글은 자신만의 AI 반도체라고 하는 TPU라는 걸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엔비디아 GPU보다 2~3배가 더 성능이 좋아요. 예. 그리고 그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대규모로 빌려주지도 않아요. 자기네만 써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아예 그 하드웨어 인프라 자체가 없어요. 네이버도 없고 카카오도 없는 거죠. 야. 사다가 써요 그냥. 엔비디아 차이가 거. 너무 많이 나는군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시장 규모도 미국 기업하고 50배 차이 나고요. 예. 제가 제일 겁나는 건 인재예요. 실제로 AI 제가 AI만 30년을 했으니까
년 가까이 했으니까 인재 규모를 보면요. 우리가 어느 분야를 가면은 상위 5%라 그러면 되게 잘하는 친구들 아니에요? 예. 천재 같은 우리 예. 브로님 같은. 예. 저는 뭐 미국의 AI 엔지니어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상위 5%가요. 예. 우리나라 전체 소프트웨어 개발자보다 많아요. 상위 5%가 네. 워낙 모수가 커서 그런 워낙 거 아닌가? 모수가 큰데요. 다른 네. 이유가 전 세계에서 똑똑한 애가 다 미국으로 가니까 인도에서 그러니까. 똑똑한 애, 아, 파키스탄에서 그렇지. 똑똑한 애, 한국에서 똑똑한 애 다 미국 가죠. 미국 예. 인구 해봐야 우리나라 뭐 대여섯 배밖에 안 되는데. 근데 첨단 산업 쪽에 관련된 거나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지적 노동이 높은 데가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임금 차이가 지금 20배 이상 나거든요. 예. AI 분야는. 아 그래요? 예. 20배가 난다고요? 20배가 나요. 연봉 20억. 그러니까 좀 수준하는 거죠? 똑똑한 사람 무조건 미국 가는 거군요. 미국 가는 거죠. 가면 안 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이 구조를 우리가 깨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네. 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요. 예. 근데 그거는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이거를 경쟁할 수 있는 데가 딱 둘인데 미국과 중국이에요. 중국은 그 인프라, 그 인재, 돈이 돼요. 그나마 데이터가 좀 많아서. 데이터도 많고요. 예. 그 관궁제 하잖아요. 관궁제. 네. 예. 그 미국으로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가 똑같아요. 그 하루에 쏟아지는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해내는데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가 제일 큰 데는 사실은 중국이에요. 현재는 대수로만 따지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 네. 일반 컴퓨터 100만 대를 예.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 한 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컴퓨팅 가상화라고 예. 하거든요. 예. 그 기술이 한국이 굉장히 처지고요. 음. 미국이 전 세계 1등이라면 2등은 누구냐? 중국이에요. 놀랍게 돼요. 아 그렇게 해야 그 컴퓨터 성능을 발휘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건 하드웨어의 문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결합돼 있어요. 아. 그래서 굉장히 쉽지 둘다 않은 못한다, 분야라고 볼 우리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야를 쫓아가거나 써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근데 그것보다도 이제 챗GPT만 좀 집중해서 본다면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참조 영상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예. 예, 그 포크레인이 땅을 팝니다. 예. 예, 그래서 땅을 이렇게 파요. 땅 잘 파고 있는데 네. 예를 들자면 위에 이제 면적이나 넓이를 분야의 포괄성, 예. 뭐 분야의 넓이로 볼게요. 깊이를 전문성이라고 볼게요. 예. 네. 그러면 파낸 땅의 모래나 흙의 부피가 그게 에너지고 돈이겠죠. 얼마나 그렇겠죠. 돈을 많이 예. 쓰냐일 것 예. 같아요. 지금 이만큼 판 게 챗GPT 3라고 볼게요. 그럼 지금 구글도 그렇고 뭐 10조, 20조씩 들여갖고 뭔 짓을 하겠냐면 차세대 걸 만들고 있어요. 예. 그럼 이렇게 또 땅을 파는 거죠. 예. 예. 넓이도 넓히고 깊이도 더 깊게 들어가요. 예. 그러면 한 번 학습하고 그걸 만드는데 돈이 얼마씩 드냐? 막 5조, 10조씩 드는 거죠.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거기는 중요한 건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가지고까지 있어요. 하드웨어까지. 클라우드 체계까지도요. 거기다 인재도 있고 돈도 예, 있고 예. 시장도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한국이 과연 이렇게 땅을 팔 수 있냐? 네이버가 못 파죠. 돈도 없고 그 인프라스트럭처 하드웨어도 없고. 예. 예. 그렇겠죠.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위에 첫 번째 판 데까지는 팔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몇백억이면 되니까. 예. 네. 이거는 조 단위 돈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몇백억짜리 만든 데다가 저는 이렇게 깊게 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GPT-3까지는 저희도 다 만들 수 있어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요. 근데 GPT-4 레벨까지 갈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거든요. 둘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와 4가? 뒤에 따로 장표가 있긴 한데 데이터 양의 차이하고요. 예, 데이터 양은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최소한 100배 이상의 데이터 양이 들어갔다고 보고요. 이야. 그다음에 지난번에 파라미터 수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예. 그 머리에 보면은 시냅스의 개수라고 그건 대략 500배가 많아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넓은 영역에 대해서 훨씬 깊이 있는 대답을 하고 아까처럼 거짓말을 덜 하게 되겠죠. 어마어마한 거를 책을 읽게 되니까요. 예. 더 똑똑해지죠. 그런데 그럼 저걸 그냥 제 직관적으로 그냥 느낌은 그렇다면 미국에서 깊이 파는 거는 대학원까지 그냥 인문학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으로 친다면 우리는 그런 학비가 없으니까 그냥 중학교까지만 일반 거 배우고 네, 금융으로 할 분은 그 이후에 금융만 배우고 그렇죠. 뭐 건설을 배울 분은 그 후에 건설만 배우면 건설은 잘할 수 있다. 금융은 잘할 수 있다는 건데 저렇게 대학원까지 인문학을 배우고 또 금융을 배우는 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있죠. 저 인공지능을 일반적으로 그냥 사람 신기한 것만 보여주려고 만들고 있는 게 아닐 거고 그렇죠. 그럼 대학원 졸업한 저 깊이 판 녀석도 결국은 금융으로 와서 경쟁할 텐데 우리는 중학교만 배우고 금융으로 판 거와 비교하면 역시
현저히 떨어질까요? 그게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독일과 한국이거든요. 한국의 대졸 그 인구 대비 대졸 인구가 80%가 넘어요. 예. 독일이 지금 몇 퍼센트 모르는데 몇 년 전만 해도 30% 금방이었어요. 예. 독일은 초등학교 지나면은 얘는 짐나지움으로 갈 거냐 대학까지 갈려냐 아니냐를 나누는데 예. 전체 인구에서 대략 지금 한 40% 되는지 모르겠지만 40%만 대학을 보내고요. 중학교 때부터 해서 뭐냐면 전문 기술을 배우죠. 예. 마이스트로가 돼요. 예. 그러면 독일이 낫냐 한국이 낫냐라는 질문 답변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음. 네,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되냐면은 장표에 보시는 것처럼 깊게 파는 것보다 더 뾰족하게 더 깊게 들어갈 방법을 빨리 찾아내야죠. 더 적은 돈으로. 효율적으로. 네. 저렇게 들어가는 건 파내는 양이 적으니까 그래도 그렇죠. 돈은 좀 덜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퍼낸 양이 모래 양이 돈인 거고 에너지인 거고 시간인 예, 거니까.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그렇게 한 놈만 패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또 얘기하면은 결국은 전략이라는 게 그 정의가 뭐냐라고 물으면 예. 제한된 리소스를 갖고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최적화하는 거예요. 예.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럼 저희는 사람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인프라도 없으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전쟁이 그런 거니까요. 예를 들면 폐암 시티만 집중적으로 맞아요. 팠다. 맞아요. 이미지라 그러면. 그거는 하여튼 구글보다 우리가 더 잘할 수 탁월한 있어. 거죠. 그렇게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야. 근데 운이 좋으면 그걸 빨리 움직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금융 먼저 가보자. 예. 투자 분야 가서 그 투자를 질의응답하면은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예. 더 빨리 가고 더 탁월하게 한다면 비즈니스 모델은 더 빨리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예. 근데 운이 좋아서 그게 잘 된다 그러면은 돈을 벌게 되면은 다른 구멍도 또 파야죠 열심히. 뭐 그러겠죠. 그래서 많이 구멍을 파다 보면은 또 비슷하게 가는 전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렇게 1조 원 들여서 뭐든지 굉장히 잘하는 인공지능을 만들면 네. 그 만든 인공지능은 결국은 소프트웨어 아닙니까? 소프트웨어 및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덩어리요. 네. 모델은 데이터 덩어리예요. 데이터도 같이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라고 그렇게 해요. 네. 아 그럼 그거를 훔쳐오려면 네. 소프트웨어만 훔쳐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그 녀석이 학습한 데이터를 다 같이 훔쳐와야 작동합니까? 네. 그리고 그거를 학습하기 못 위한 훔쳐오겠네. 학습하기 위한 컴퓨터 장비까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그것도 하드웨어도 타요? 다요. 네. 하드웨어도 타지도 않지만 그 하드웨어가 있어야지 걔를 학습해서 우리 걸로 만들 수가 그 있어요. 하드웨어는 용산 가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용산에 있는 거 지금 다 합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얘기가. 아. 요번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큰 딜을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요.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비즈니스에서는 그 AWS라고 하는 거의 밀리죠. 네. 엄청나게 밀려요. 그 아마존에. 음.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으로서 검색이나 이런 거에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빅 만들어도 완전히 지금 소외되어 있잖아요.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엣지라고 하는 브라우저가 있어요. 근데 브라우저 엣지 아무도 안 쓰죠. 다 크롬 쓰고 그럼 쓰죠. 있고요. 네. 그런데 이걸로 한 큐에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걸 하기 위한 모든 컴퓨터 파워, 수십만 대 컴퓨터 학습하거나 서비스하는 것들을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대줄 수 있는 거예요. 오픈 AI. 그러니까 오픈 AI는 구글하고 붙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럼 구글의 경쟁자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붙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제휴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현재로는. 그러면 대표님 저 좁게 내려가는 저거 중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지금 네이버나 이런 데서도 챗 GPT 같은 거를 뭐 한다고 하잖아요. 네. 한글로 된 GPT 검색 네. 이런 것도 저 좁은 영역에 해당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건 언어의 문제로 봐야 돼요? 아니면 그건 이제 아마 실험이 돼야 될 텐데요. 예. 구글도 그렇고요. 챗GPT를 만든 오픈 AI도 그렇고요. 우리가 보기엔 학습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0억 원이 들었다고 친다면 예. 데이터를 모으는데 또 그만큼 돈이 들었어요. 근데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그 데이터가 있어요. 빙 서비스를 하거나 구글 검색 서비스를 하니까요. 하면서 근데 유리한 기준으로 보자면 당연히 네이버가 유리해요. 카카오보다. 그렇죠? 지식인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정보가 네. 많으니까요. 네. 그러면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 양하고 구글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양을 비교하면 얼마 차이가 날까요? 아, 그것도 차이 많이 그러니까 나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구글이 가지고 있는 한글 데이터 양이 네이버 데이터 양보다 많죠.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한국의 구글이 검색 엔진은 2위잖아요. 예. 네이버가 1등이고. 네. 네. 거기에는 네이버의 손맛도 들어가 있고 또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의 서비스로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적 장벽을 지렛대로 써야죠. 네. 그리고 그게 작동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우리가 규모의 경제가 커지게 되면 양질 변환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글이던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양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걸 초과하는 순간이 되면은 저희도 이제 장담하기는 힘들죠. 깊게 파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럼 네이버가 돈 들여서 데이터 들여서 중학생 정도 되는 인공지능을 열심히 만들었다고 쳐요. 고등학교까지는 간다고 칠게요. 그게 너무 낮답니다. 그렇죠. 고등학교는 갑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중학생을 무시해서 그런 생각들이 드시는 겁니다. 중학생 얼마나 똑똑한데요. 예. 어쨌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으면 인공지능 관련 산업은 네이버는 그걸 가지고 할 수 있겠죠. 제한적이든 그렇죠. 어떻게든. 그러면 인공지능 관련 사업을 할 앞으로의 수많은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은 그렇게 중학생을 스스로 길러내야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네이버가 만든 그 중학생을 잠깐 빌려 쓸 수 있는 둘 겁니까? 다가 가능하고 둘 다가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둘 다가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입장에서도 맞습니다. 받는 분들 예, 입장에서도 근데 지금 중학생을 키우는데 돈 예. 드는 게 예를 들면 제가 100억이라 그럴게요. 예. 그러면 10년 후에는 중학생 정도를 만드는데 2억이면 만들 거예요. 1, 2억.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GPU가 발전하는 속도하고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발전하는 속도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매 예. 4, 5년마다 2배 성능 올라가고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지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미래 스타트업이 고등학생 정도는 만들어야겠다 그러면은 더 싸게 만들 거예요. 이거는 이제 시간의 문제니까. 예. 근데 타임 투 마켓도 시간의 문제잖아요. 음. 그러니까 돈 버는 것도. 음. 예, 그러니까 야. 돈 벌 수 있는 함수와 싸지는 함수 관계에 있어서의 결국은 승자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돈 버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기술적으로도 한국이 도전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예. 짧게만 제가 소개드리면은 예를 들자면 지금 자료 화면을 보면요. 예. 챗GPT는요. 1조 개의 문서를 넣어야 돼요. 예. 1조 개의 문서. 네. 챗GPT 4.0이 추정되는 게 내년도에 올해 말에 나온다면은 1조 개 문서를 AI가 읽은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10,000개가 아니라 지금 제가 여기 대충 써놨지만 2, 3만 개 이상의 GPU를 썼어요. 그다음에 돈은 5천억 원 이상이 들어가야지 이 규모가 만들어져요. 예. 예, 그러면 우리는 이걸 쓸 수 있는 이걸 할 수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에 있냐? 아, 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네. 돈 못 쓴다고 예.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 회사는 루시아라는 걸 만드는데 네. 그래서 문서량을 100억 문서를 넣는데 대신에 문서 말고 거기서 지식의 정수만 뽑아서 지식 그래프나 지식이라는 거를 넣는 거예요. 저게 뭡니까? 지식 예를 그래프 하는 들자면은 선생님이 교과서하고 문제집 같은 거 엄청 너 다 풀어 이거 다 공부해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쪽집게로 찝어주는 거예요. 거 찍어서 예. 이거 시험 문제 나오니까 요거만 공부해. 음. 일종의 그런 것들의 중요한 지식에 관련된 것들 예를 들면 이래요. 저희가 이렇게 두꺼운 책 갖고 공부할 수 있죠. 예. 수학 공부를. 예. 근데 그 전체를 일일이 이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식 몇 개 외워. 근해 공식 외워. 라고 해서 근해 공식 10개를 외우면 이 책에 있는 이론은 몰라도 문제는 풀잖아요. 예. 그거를 섞는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지식에 관련된 거를 참조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GPU나 CPU도 많이 줄일 수 있고 예. 돈도 5천억 들어가는 걸 100억, 200억에 해낼 수 있는 거죠. 이런 연구를 대한민국에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싸게 인공지능 만드는 방법. 그렇죠. 비슷한 수준은.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도 하고 제가 연구하고 있는 국가 굉장히 큰 연구 부분에서도 한 걸 보면요. 예. 엑소브레인이라고. 그러면 사골 끓이는 방법 좀 아세요? 한국어로. 그러면은 GPT는 사골은 일반고기예요. 그런데 사골 끓이려면 뼈를 사셔야 돼요. 이게 이제 지식을 준 거예요. 아하. 야. 목이 지금 칼칼해서 안 좋은데 어떤 거 마시면 좋을까요? 그럼 목살이 좋아요. 비타민 함량이 더 높게 나왔는데 비타민 추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컴퓨터 사용자인데 컴퓨터 그래픽은 어떻게 쓰나요? 그래픽 카드 쓰면 돼요. 그런데 얘는 그래픽 카드 사양이 GTX 1080이에요라고 얘기를 해요. 똑똑한 룩시아네. 예. 네. 그러니까 룩시아는 이제 저희 회사 브랜드이긴 한데 그런 기술이 이런 기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AI 회사, 네이버, 카카오를 포함한 회사들이 어떻게 하면은 돈 때려박아서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것들 우리는 똑똑한 애들이니까 해낼까 하는 별별 고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는 그럼 저런 식으로 일종의 과외 선생님을 붙이거나 쪽집게 문제집을 붙여주는 건 약간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는 더 빠르게 저렇게 할 수 있는 빠르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깊게 내려간다는 게 저런 그렇죠. 거군요, 일종. 예를 들자면은 우리 투자 부문이라든지 금융 부는 경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게 깊숙이 들어가겠다. 그럼 그 책만 주는 게 아니라 예. 거기에 보면 경영 이론 정수가 정해져 있는 것들을 잘 정리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더 적은 정보나 데이터를 갖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최초로 이 아이디어를 낸 거는 재밌게도 누구냐면 메타예요. 페이스북. 메타. 예, 왜냐면 메타는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예.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만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앞질러 갔으니. 네. 예, 그리고 돈도 없지. 예. 장비도 없지. 그래서 메타가 추구한 방향, 페이스북이 추구한 방향은 좀 덜 컴퓨터 쓰고도 지식을 참조해서 어떻게든 좀 해보자 라고 해서 블렌더봇이라는 걸 만들어서 서비스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을 해요. 또 다른 거는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챗GPT나 지금 바드라는 건데, 바드가 뜻을 보니까 이게 셀틱 언어로 해갖고 얘를 지를 읽거나 작가, 프로페셔널 작가를 바드라고 부른대요. 셀틱으로요. 이렇게 챗GPT나 람다 같은 바드는 야, 우리 어마어마한 거 만드니까 니들 다 붙어. 고객들 다 와서 우리 걸로 하나로 다 써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럼 이런 전략이 갈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전략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만들어서 개인별로 AI를 만들거나 그룹별로 AI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 룩시아라는 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번역을 잘해요. 얘는 금융을 잘해요. 그리고 얘는 문학을 잘해요.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얘네들이 협력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큰 덩치에 뇌가 이만한 슈퍼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아니라 뇌는 조그맣지만 한 분야를 아주 잘하는 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정확히 표현하면 인간의 진화된 이론이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뇌를 키우는 방법보다는요. 한 뇌를 가지고 있대 전문화를 시키고 다른 전문가하고 협업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 방식도 우리 대한민국이든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근데 이 이론은요, 이미 40년 전에 나온 이론이에요. 우리가 그걸 구현을 못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멀티 에이전트라 그래서요, 여러 개 똑똑한 애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네. 그 솔트룩스의 방식, 그 이름이 뭐라고? 룩시아? 룩시아. 예. 예. 그게 이제 보니까 원래 챗GPT의 원조 방식은 도서관에 집어넣고 너희 책 알아서 막 읽어. 읽어봐. 전부 다 그리고 읽어. 10년 후에 보자 하는 네. 방식이라면 이제 그 룩시아 방식은 일타 강사를 통해서 완전 쪽집게로 이렇게 한국식이야, 한국식. 한국식 해가지고 교육. 그렇게 하는 건 그렇죠. 거니까 네, 그렇죠. 대치동 방식. 뭐 일장일단이 있겠으나 요게 비용 대비 많이 효율적일 것 같긴 한데 네. 그게 비용 대비 효율적이라는 걸 이 그룹도 알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면 야 일타 강사 여기 투입 그러면 쫙 또 벌어질 맞아요. 것 같은데 왜 안 투입하든가 해요? 그러면? 아니, 하죠. 할 그렇기 수- 때문에 할수 제가 있다. 보기엔 이거는 이미 정해진 미래고, 예. 그건 이제 제가 하는 얘기 아니라 피터 드러커 교수가 늘 하셨던 얘기거든요. 예. 피터 드러커 교수 얘기는 성공의 유령 방식은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작된 미래를 시간 차이를 갖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시간 차이가 2, 3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2, 3년 동안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비즈니스 할 수 있고, 그게 예를 들자면 해외에서도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그 타임 차이로, 시간 차이로 가야 되는데, 이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 네. 이제 돈 버는 얘기를 해봐야 예,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돈 버는 얘기를 좀 해보면 음. 제가 그 화면 한번 봐주시겠어요? 예. 아, 진짜 이거 제가 예전에 우리 회장님, 우리나라 유명한 회장님들 제가 개인 선생님을 좀 해드렸었어요. 예.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2시간 만나면 이제 질문하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려요. 인공지능? 네, 인공지능도 그렇고 딴 것도요. 다다음 주에도 모 그룹에 가서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옛날에는 도대체 세상이 뭐가 세상을 바꿉니까? 라고 질문하면 뭐 돈이라는 분도 있고 사람이라는 분도 있고 조직이라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네. 예. 근데 150년 전에 그 칼막스는 자본론을 썼을 때 세상이 뭘 바꾸고 누가 돈을 버냐 그러면 돈, 자본이 돈을 자본, 번다. 그다음에 노동력, 음. 그리고 세 번째가 토지였거든요. 이게 예. 자본론에서 얘기한 3대 요소잖아요. 예. 경제학 우리 어렸을 때 배울 때 나온 것처럼. 그런데 문제는 자본이 가진 사람들이 노동도 차치하더라 라고 하니까 이제 공산당이 예. 생긴 거죠. 근데 요즘은 자본론이 아니라 기술론으로 바뀐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맨 처음에 기술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요. 오픈 AI처럼. 예. 그리고 그 기술을 사람들한테 선보이면 돈이 모여요. 돈이 모이고 나면 사람을 뽑아요. 네. 그러면 요번처럼 서비스를 내놔요. 그러면 또 돈이 모여요. 그럼 예. 사람을 더 뽑죠. 예. 그러니까 중심에 기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지난 20년 동안 한 2번 정도가 있었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모델 보면 첫 번째는 그 기술로 비용을 아끼려고 그래요. 야, 이걸 내가 하면 2시간 걸리는데 챗GPT한테 주니까 1분 만에 하더라. 예. 비용을 아끼려고 보는 거죠. 근데 한 3, 4년 지나면요.
이게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요. 시장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한 6, 7년 지나면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져요. 그거를 제가 사례를 드려볼게요. 예. 우리 텐베거란 말 요즘 많이 하잖아요. 예. 투자하시는 분들이. 예. 지난 20년 동안에 텐베거가 딱 2번 있었어요. 그리고 재미나게 딱 14년 간격으로 있어요. 첫 번째 텐베거가 1995년이에요. 우리가 닷컴 버블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HTTP, HTML이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웹, 인터넷은 아니고 웹이라는 거지, 월드와이드 웹이라는 게 따따따라는 게 89년도에 발명이 되거든요. 팀 버너스리라는 친구가. 예. 그리고 나서 아마존이 94년에 창업을 하고요. 구글이 97년인가 창업을 해요. 예. 그러니까 95년도가 만들어진 거죠. 이 아마존이 97년도인가 상장을 했죠. 예. 그때 우리가 대략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으면 지금 시가를 제가 모르겠는데 대략 지금 30억 원, 40억 원 됐어요. 네. 1,000만 원짜리가. 그리고 나서 정확히 14년 후인 2009년도에 아이폰이 나와요. 예. 아이폰 3S가. 그리고 만들어진 기업이 우버가 2009년에 만들어졌고요. 인스타그램하고 카카오톡이 2010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정확히 14년 후가 됐어요. 2024년이면. 요즘 사람들은 얘기해요. 블록체인일까? 메타버스일까? 인공지능일까? 거의 분위기는 인공지능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방점은요. 각각 단계 보면 맨 초창기에는요. 비용을 아끼는 거였어요. 아마존이 만들었을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온라인에서 책 팔아서 돈을 아끼는 거예요. 예. 예. 롱테일 비즈니스 모델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결국은 그거였거든요. 예. 근데 95년도나 2009년도에 나왔던 회사들의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왼쪽 위에 보면 아마존인데요. 아마존 매출의 50%가 지금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네. 아마존닷컴. 나머지 50%는 뭐냐? AWS라는 클라우드 비즈니스하고 서브스크립션이에요. 예. 그러면 이게 가장 큰 포션은 뭐냐? 51% 이상이 AWS라는 클라우드 비즈니스예요. 네. 클라우드 비즈니스는 이 친구들이 야, 이 블랙 프라이데이 되니까 우리 서버가 100만 대가 필요한데 그때 끝나니까 10만 대밖에 안 써. 이 90만 대 뭐 하지? 그럼 우리 빌려주죠. 라고 해서 2007년도 6년도에 서비스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예. 모든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드디어 아마존 망했구나라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지금 시작할 때. 아마존 이익의 51%가 AWS예요. 그리고 그건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구글 매출액의 50%가 키워드 광고거든요. 예. 도대체 20년 전에 누군가가 저희 회사의 그 키워드를요 구글에서 예. 저희 경쟁 회사가 사더라고요. 구글이요 저희 솔트룩스라는 회사 키워드를 팔아요. 예. 그것도 경매를 붙여서 팔아요. 그렇죠. 예. 예. 가장 높은 경매를 한 사람의 키워드에 있는 링크 URL이 가장 위에 구글 위에 올라가요. 그렇죠. 네이버에 예. 올라가요. 예. 그런데 이거는 10바이트짜리 디지털을 그렇죠. 봉이 김선달은 무리라도 파는데 디지털 그거 그냥 몇 캐릭터를 파는데 그걸 경매 붙여서 하고 지금 구글의 매출의 50%. 네이버는 좀 줄었어요. 20몇 프로로. 왜냐면 요즘 쇼핑몰 때문에. 예. 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놀라운 건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만들어진 게 우버예요. 쉐어 공유 경제란 말을 이제 붙이거든요. 예. 앱 경제라는 말을 붙여요. 휴대폰 없이 우버 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서브스크립션 경제라는 게 생겨요. 구독 경제. 테슬라는 지금 차를 파는 게 아니라 서비스를 팔고 서브스크립션 팔아요. 예. 잘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을 파니까요. 예, 셀프 드라이빙 케이퍼빌리티를 팔거든요. 예. 그거 하려면 매달 돈 내야 돼요. 서브스크립션 하는 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AI도 그렇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중에서 요번에 AI가 주는 굉장히 큰 놀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틱톡이나 인스타그램은요. 예. 1억 명의 사용자를 이끄는데 인스타그램 30개월 걸렸고요. 틱톡 9개월 걸렸는데 챗GPT 2달 걸렸어요. 네. 1억 명 사용자를 끌어들이는데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올라갈 수 있는 서비스가 지금 지난번엔 제가 설명 안 드렸는데 별거 다를 서비스로 얹을 수가 있어요. 기본 지식이나 말하는 법은 다 학습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요. 어떤 게 올라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그 위에다가 의료 관련된 것만 추가적으로 또 얹을 수도 있어요. 파인 튜닝을 할 때. 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시 쓰는 것만 얹을 수도 있고요. 또는 예를 들면 방송 작가가 쓰는 이 대본 쓰는 것만 얹을 수도 있고요. 아, 그거를 좀 더 잘하는 애로 만들 수 네, 있다. 네. 추가로 돈 주고 사면. 네, 이미 그렇게 만들어낸 게 50개 정도가 돼요.
진짜 사람이랑 똑같구나. 일단 우리말 배우고 나서 네. 네. 용접을 가르치면 용접공이 되는 거고 그렇지. 청소를 맞아요. 가르치면 청소부가 되는 거고 그런 걸 이제 파인 튜닝을 한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런 걸로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너무 많죠. 일단 당장은 검색 시장 들어갈 거예요. 예. 그럼 검색 시장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 광고죠, 지금. 네. 그럼 광고 시장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게 생겨요. 저는 이게 2단계라 보는데 지금 우리 방송을 할 때도 유튜브도 볼 때 보면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그 중에 하나가 PPL이잖아요. 예. 예. 네, 지금 요 앞에도 있고 PPL. 뒤에도 있죠. 예, 네. 있습니다. 네, 네. 네. 단백질러도 있고 2023 베스트 투자 전략도 예. 있고 네. GPT가 생성하는데 중간에 이런 거 예를 들자면 베스트 투자 전략에 관련된 걸로 제가 예를 들게요. 예. PPL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또 생성적 인공지능은 말만 생성하는 게 아니라 영상도 자동으로 생성하거든요. 그 영상 생성할 때 앞에 PPL을 넣을 수도 있고 네. 뒤쪽에 내가 얘기하는 컨텍스트, 텍스트만 집어넣고 텍스트 생성을 하게 되면 네. 관련된 영상을 뒤에 동영상으로도 뒤에 틀 수도 생성을 해요. 있고. 그래, 바로 나올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되면은 광고 시장 자체도 바뀌는 거죠. 미디어가 바뀌게 되죠. 답을 하면서 추천까지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예. 네. 아. 그렇게 돼요. 그 다음이 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또 전쟁이 일어나는 게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시장이에요. 네. 예. 오피스에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워드에는 첫 줄을 쳐요. 그러면은 10페이지를 일단 ChatGPT가 써줘요. 야, 진짜 끝내주겠다 그거. 야야야 그거 아니야. 그 다음에 중간에 수정을 해요. 예. 어. 수정한 거 갖고 네가 다시 수정해봐. 그러면 추가적으로 수정해주거든요 지금. 이야. 그러니까 감수한다 그러죠. 프루프리딩을 하는 게 돼요. 이야. 그러니까 엑셀 워드에도 되고 엑셀에도요. 엑셀 표 만들 때 예. 우리 수식 쓰잖아요. 네.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수식 만들어봐. 그럼 수식 지금도 만들어요. GPT가. 아. 약간은 어설픈데 1조 원을 들이면 훨씬 좋아지겠죠. 또 콜센터가 대체가 되겠죠. 그 저희 회사가 굉장히 많이 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국민비서라는 거 챗봇, 저희 회사 챗봇. 챗봇 시장이 또 있고요. 콜봇이라고도 불러요. 콜봇은 전화를 하면은 인공지능이 대신 받아요. 제가 지금 말로 해주는 거예요? 저희 회사에 제가 지금 전화하면은 인공지능이 받거든요. 네. 저희 회사 리세셔니스트는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누구 바꿔달라 그러면 바꿔줘요. 근데 그런 시장이 콜센터뿐만 아니라 ARS 쓰는데 요즘 누가 ARS 하면 짜증나고 화나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그냥 대체가 되겠죠. 어. 그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1년에 1조 3천억 원 시장이에요. ARS만. 사람을 대체하니까. 예. 그리고 뭐 영화, 게임, 대본. 제가 오늘은 안 보여드릴 텐데 유튜브에 가서 챗 GPT 한 칸 띄고 영화라고 치면요. 예. 지난달에 챗 GPT가 각본을 쓰고 챗 GPT가 감독을 한 영화가 단편 영화 하나 나왔거든요. 재밌어요. 거기 한국 얘기도 나와요. 영화를 만들었다고요? 예, 예. 한국 얘기도 나와요. 예. 한번 보세요. 유튜브에서 그렇습니다. 나오니까. 와. 각본까지는 쓸 텐데 어떻게 찍었지? 찍은 거는 이제 배우. 배우들이 찍고 대본까지도 만드는 것까지를 했어요. 아 대본까지는 챗GPT가 만들었다. 특히 큰 시장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또는 변화되는 게 컨설팅하고 시장 조사 기관이에요. 지금 컨설턴트들 하는 게 뭐냐면 앉아갖고 구글링 해가지고선 문서하고 자기가 그렇죠. 이 형광펜으로 긋고 그렇죠. 그거 갖고 카피 페이스트도 하고 거기서 인사이트 얻어서 넣는 거잖아요. 네. 예. 이 시장이 굉장히 큰 변화가 있겠죠. 시장 조사 시장이요. 음. 법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특허 시장도. 법률은 진짜 그럴 것 같습니다. 법률은요 패러리갈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우리로 보면은 변호사가 큰 로펌을 가면 변호사가 다 못해요. 네. 그 밑에 이제 새끼 변호사나 혹은 이 법률 조사라는 분들이 있어요. 이걸 있죠. 패러리갈이라고 그러는데 이분들은 변호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다 조사해요. 예를 들면은 뭐 판례도 조사하고 그렇죠. 예. 근거도 조사해요. 이게 전체 비용의 거의 60-70%에 달할 정도거든요. 이거는 챗GPT를 포함한 뭐 그게 람다가 됐던 대화형 인공지능으로 거의 대부분 대체가 가능하죠. 그 사람은 뭘 해야 됩니까 그럼? 그 얘기가 오늘 마지막 얘기예요. 그럼 예. 사람 뭐 해야 되지?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20년 후에는 저나 우리 이프로님 같은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우리 정프로님 같은 사람이 못 뜨게 될 거예요. 2%는 갈 길을 잃었구나. 저도 마찬가지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뭘 저희처럼 잘못했습니까? 아니 내가 정프로보다 뭘 잘못했길래? 네. 예. 뒤쪽에 말씀을 들어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네. 저 예. 비즈니스 모델 얘기를 빨리 좀 알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생성적 인공지능이라는 게 결국 챗GPT는 말을 하지만 다른 엔진들은 그림을 그리는 애들도 있고 영상을 만드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현재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구독을 하거나 기능이나 지금 그래서 챗GPT가 20불을 받겠다는 거거든요. 월에. 네. 예. 그래서 지금 일부러 지금 오늘 데모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안 됐을지도 몰라요. 지금 굉장히 느려졌고요. 대단되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불편해도 공짜로 쓰려면 이거 쓰세요라고 열어놓고요. 네. 조만간에는 월 20불 내는 친구들한테는 쌩쌩 돌아가고 거기에다가 더 좋은 기능 계속 붙여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서브스크립션 모델인 거죠. 기능이나 성능 같은 거나 컨텐트 같은 것들을 제공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광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고 쪽 들어가지 않겠어요? 예. 예, 책을 썼는데 책의 예를 들자면은 3% 예를 들으면서 하면 광고비 내야죠. 영상도 생성하면 그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게 한 번 호출할 때마다 돈을 내는 구조예요. 이게 클라우드 쪽에서는 파스라 그래요. 플랫폼 애저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파스에 내놓겠다는 거예요. 누가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러면 API라는 걸 한 번 콜할 때마다 돈을 예. 지불해야 돼요. API는 뭐냐면 한 번에 기능을 호출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걸 받아다가 이제 스타트업이 자신만의 서비스를 만드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이버가 자신의 서비스도 내놓지만 챗GPT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에 한 번 물어볼 때마다 3원씩이야. 네, 그럴 수도 있고. 네. 클라우드 AI가 되는 거군요. 일종의.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클라우드. 거기 걸 가져와서 내 걸 조금 서비스를 가공해서 얹을 수가 있는 거죠. 서비스하고. 그렇죠. 그런 형태 같은 것들 외에도 이런 예. 것들 좀 경제학에서는 멀티사이디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래요. 구글 쓰면서 돈 안 내시잖아요. 예. 그렇지만 구글은 다른 사람들한테 돈을 받아요. 광고주한테. AI도 똑같이 되는 거죠. AI 쓰는 사람은 돈을 안 내지만 AI가 광고를 해주고 AI가 플러그인을 연결해줘서 오피스에서 글을 쓰도록 해주고 할 예. 때에 누군가가 돈을 내는 구조가 야. 아마 향후 2, 3년 동안에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 그건 같아요. 저건 초기고. 예. 그럼 중기를 가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요. 지금 이것도 이슈가 있는데 지금 오픈 AI가 소송에 들어가 있어요. 예. 오픈 AI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대답이 나오는데 이거 내 책에서 베꼈다예요. 네. 아,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지금 특정 책에 들어가 있는 얘기를 질문하면은 그 책을 읽은 답으로 나와요. 네. 그럼 내 책을 베껴서 얘가 얘기하니까 저작권을 내라 해요. 지금 소송이 붙었는데 애매하다. 이게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돼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이게 인터렉티브 프로퍼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적 재산권. 예. 결국은 지적 재산권에 해당이 되는 게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챗GPT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서 슈퍼 뇌를 만들어서 걔가 모든 걸 하는 거가 맞는지 예. 조그만 뇌가 협력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뇌를 만들어서 협력하게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인터렉츄얼 프로퍼티를 정의하고 그 원래 저작권을 가진 분들하고 이제 수익을 쉐어하게 되겠죠. 예를 들면 이래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챗GPT에다가 3% 지난 2년 동안에 있는 걸 몽땅 다 집어넣어요. 네. 그럼 3% 챗GPT가 만들어주겠죠. 예. 그럼 3% 챗GPT에다가 이제 경제도 물어보고 뭐도 물어보고 투자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럼 예. 얘가 막 잘 얘기 잘하겠죠. 예. 그럼 저희 둘이 수익을 쉐어해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렇게.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 또 브로키지 피도 발생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나 미국 출장 갔는데 좀 쉬었다 가면 좋겠는데 그럼 하와이 들렸다 가세요. 돈도 똑같아요. 네. 여기 놀 수 있는데 여기 좋아요. 여기 여행사 제가 연결해 드릴까요? 그 여행사 연결해 주고 나면 돈을 이제 그거 맞고. 브로키지로 예. 또 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PPL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피드백 투 언 같은 형태. 우리가 게임하고 나면은 저희 돈 받는 거 뭐 하잖아요. 네. 예. 크립토 커런시로 코인으로요. 그게 아니라 인공지능한테 가르쳐주고 틀린 거 가르쳐주면 코인이 쌓이는 거예요. 그건 이제 AI하고요 크립토 커런시를 같이 붙이는 노력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학습을 빨리 강화시키려는 그렇죠. 노력으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아마존이 책 파는 회사에서 AWS라는 클라우드 회사로 변신한 것처럼 가장 강력한 인공지능의 비즈니스 모델은 장기적으로는요. 유명한 말이 있죠. 아이들한테 자식들한테 돈을 물려주지 말고 돈을 버는 능력을 물려줘라. 예. 하는 말이 있죠. 굉장히 유명하죠. 예. 마찬가지로요. AI 자체가 점점 똑똑해지면 AI가 투자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돈을 버는 능력이 AI가 갖게 돼요. 그러면 AI라는 게 자산 가치를 갖게 되겠죠. 돈 그러겠죠? 버는 능력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리턴 온 인베스트가 아니라 리턴 온 에셋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AI가. 예. 그럼 그 AI 자체를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잘하는 애. 그렇겠죠? 잘하는 펀드 매니저 예. 스카우트 하듯이. 그렇죠. 그럼 예를 들면 저희하고 3%가 같이 만든 AI가 있어요. 음. 계속 똑똑해지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저희가 1,000억에 팔 수는 없을까요? AI 마켓플레이스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AI를 사고 파는. 네. 예. 그래서 여기서 이 AI 가져오고 저기서 저 AI 가져와서 팀을 만들어서 예. 회사를 설립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미래에는 여러 AI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중규모, 소규모, 대규모 AI들이 많이 등장할 텐데
그걸 직접 개발할 수 없는 비즈니스 뭐 스타트업이나 기업들은 그 중에서 누구 걸 사서 써야 될 텐데. 그렇죠. 그럼 그 AI 만든 업체가 다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즉 예를 들어 구글이 만든 AI를 전 세계 10억 개의 그 중소기업이 사고 싶다고 해서 못 팔 거는 아닐 텐데. 아까 요장표에 제가 그 대답이 있는데요. 예. 14년마다 간격으로 왔는데 재미나게요. 스마트폰 나왔을 때 네이버가 카카오톡을 못 이겼어요. 네이버도 라인이 나왔는데 라인이 뒤늦게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자리매김을 못했죠. 그럼 네이버가 더 훌륭한 인프라하고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카카오톡한테 밀린 거예요. 예. 네. 다른데 우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우버 비슷한 거 하겠다고 들려드렸는데 옛날에 KT하고 SKT가 포털 서비스를 했는데 네이버한테 다 밀렸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템베거가 됐을 때는 기존에 요번에 구글이 한 타임 놓친 것처럼 오픈 AI 같이 밑도 끝도 없이 만들어진 지 4, 5년밖에 안 된 애가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되는 거죠. 저는 그 스타트업이 한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다고 봐요. 그럼 그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데 투자를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겠죠. 예. 두 번째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100개 중에서 95개는 망하겠죠. 그러니까 가트너에 보면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예. 예. 하이프 사이클에 보면은 지금 맨 밑에가 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 환란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그게 우리로 따지면 닷컴 버블이거든요. 예. AI 버블을 막 지나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 90%는 망하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은 회사 몇몇이 살아남아서 가는데 그게 기존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아니라 오픈 AI 같은 회사나 저희 회사 같은 회사일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런 회사를 찾아야죠. 비유하자면 지금은 신만이, 알타비스타, 뭐 까치네, 다 없어졌죠. 뭐 지금 라이코스 막 등장하고 있고 야후까지 네. 그런 상황인데 누군가 한두 개만 살아남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접속해서 돈 버는 다른 플레이어들은 그때 또 알려지겠네요. 또 생태계가 만들어지겠죠. 그걸 가지고 돈 버는 방식에 기반을 해서. 그래서 이게 발전할 모습을 보면요. 지금 제일 큰 아마 내년도에 신화처럼 얘기될 만한 게 GPT-4예요. 네. 그래서 지금 참조 문서를 보면은 지금 GPT-3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저 점 하나로 보면 네. 야. GPT-4가 저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땅 판다 그랬잖아요. 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마어마하네. 연구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지금 한 1조 들어, 2조 들어 돈이 그만큼 든다는 거예요, 지금요. 예. 예. 근데 이게 아마도 코비드 이상의 이코노믹 샥을 줄 것 같다라고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와. 그 이제 좀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경제 관련돼서 특히 생성적 인공지능 관련된 게 우후죽순 쏟아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생성이라는 거는 텍스트를 생성하는 게 GPT예요. 예. 그러면 코드를 생성하는 것도 있고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있고요, 말을 생성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말도 생성하고 이미지도 생성을 하고 음악도 생성하는 거 한꺼번에 같이 생성을 해버려요. 그러겠죠. 이런 걸 우리말은 없는데 멀티모달이라고 그래요. 네. 모달리티를 합친다고 봐요. 예. 예를 들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3년 전에 했던 건데요. 이것도 예. 저희 회사 GPT를 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재미난데요. 실제로 인공지능으로 GPT를 만들 뿐만 아니라 얘가 말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음성 인식 합성뿐만 아니라 몸을 가졌어요. 예. 그런데 이걸 둘로 복제해서 한 애한테는 유튜브를 막 2달 동안 아무나 막 보여주고요. 한 애한테는 특정 회사의 어린이용 컨텐츠를 보여줬어요. 네. 그리고 둘한테 질문을 던지면 얘네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래서 목소리도 인공지능 생성하고 말도 인공지능, 이것도 GPT가 들어간 거거든요. 와. 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텍스트로만 쓰는 게 아니라 말로 대화도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얼굴도 찌푸리고,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도 또 재미난 걸 보시면은 이거는 저희 회사 자회사인 플루닛이라는 회사인데요. 예. 네. 그 플루닛은 AI로 영상과 목소리를 다 생성을 해요. 예. 네. 그래서 지금 플루닛 소개 영상인데 이 플루닛 소개 영상이 인공지능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저기 서 있는 여자분이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고요. 실제 인물 아니고 실제 인물인데 그걸 학습을 시켰어요. 아, 저분의 예. 목소리, 저분의 말이 다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심지어는 이 영상 보면 재밌으실 텐데요. 작년에 제가 네. 미국에 저희 미국 법인에 출장
출장 갔는데 비행기 있는 시간 동안 제주도에서 예. 학회에서 연설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예. 그래서 저를 인공지능으로 만든 거예요. 저게 인공지능이 다 합성해낸 거예요. 목소리, 말. 그래서 저는 파워포인트만 올리면 돼요. 아. 네. 그러면 이런 영상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발전을 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경제에다가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네. 지난 140년간의 미국의 1인당 실질 GDP거든요. 그레이트 디프레션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저렇게 상승이 됐어요. 그 기간 동안에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이 있었어요. 포드가 만들어지고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어졌던 두 기간이 있었죠. 예.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실질 실업률을 보면은 120년간 동안 이래요. 그런데 그레이트 디프레션을 제외하고는 전쟁 났을 때나 오일 샥이 있을 때나 아니면은 코비드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금융하는 분들이 사기칠 때거나 호환마마일 때 아니면은 네. 계속 비슷하다. 똑같았어요. 무슨 일자리든 생긴다. 생기고 비슷해요. 근데 인구는 엄청 늘었죠, 미국은. 예. 그런데 제일 볼만한 데이터는 이거예요. 이거 제가 찾아낸 데이터거든요. 지난 120년간의 미국의 주당 근무 시간이에요. 여가가 늘어나겠다는 거군요. 네. 제가 지금 일주일에 60시간 일하거든요. 저 엄청 예. 열심히 일해요. 근데 예. 100년 전에는 주당 근무 시간 60시간이에요. 근데 2차 산업혁명은 근육 노동을 자동화한 거거든요. 포드 시스템처럼. 예. 그렇게 되니까 40시간으로 줄어버렸어요. 음. 평평해졌죠? 네. 그리고 3차 산업혁명이 컴퓨터가 나오니까 34시간으로 줄었어요. 예. 만약에 지금 이게 진짜 텐베거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장담하는데 이렇게 떨어집니다. 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부가가치는 아까 앞쪽에서 그래프를 보여드렸지만 1인당 이거 실질 GDP거든요. 예. 실질 GDP가 10배 넘게 올라갔어요. 10배 부유하게 됐어요. 실제로 먹고 자고 입는 게 10배 좋아진 거거든요. 그건 팩트예요. 실업률 안 변했어요. 예. 뭐가 변했냐? 일하는 시간을 다른 사람하고 나눈 거예요.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되냐? 다음은요. 여태까지 지난 200년 동안 우리는 근육 노동을 자동화한 거예요. 예. 더 무거운 걸 들어올리고 빨리 움직이고 날아다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손으로 하기 힘든 섬세한 거를 할 수 있어요. 반도체처럼. 예. 그럼 미래 2, 30년은 어떻게 되느냐? 지적 노동을 자동화하게 돼요. 이유는 뭐냐면요. 예. 이 그래프가 중요한데 이 그림이요. 우리나라 향후 30년 동안의 인구 분포 그래프예요. 예. 2040년도 이후가 되면요. 노동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요. 근데 우리나라 총 인구는 별로 안 줄어요. 잘 안 죽어서. 그렇겠죠. 그러면 2분의 1 되는 사람이 벌어서 세금을 내 갖고 예. 자신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을 일종의 부양을 해야 돼요. 예. 복지비를 포함해서. 예. 실제로 지금 3% 5% 성장 갖고는 불가능해요. 이 구조가 유지되는 게. 예. 그러면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10배, 20배 이상 생산성이 올라가야 돼요. 그럼 네. 뭔가 자동화돼야 되는데 뭐가 자동화될까요? 지적 노동 자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실제 지적 노동을 보면은 최적화하는 것과 전략적 창의성을 가져가는 것. 그리고 최적화는 뭐냐면 내가 배운 거를 잘 쓰는 거예요. 예. 다른 사람과 공감을 해야지만 하는 지적 노동과 혼자서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최적화해서 내가 배운 대로만 하면 되고 약한 공감력을 가지고 혼자 해도 되는 것들은 AI가 대체할 거예요. 약한 공감이면서 전략과 창의가 필요해요. 컬럼니스트나 경제학자나 과학자들은요. AI라는 것을 사람이 도구로 쓰게 될 거예요. 근데 가장 큰 혁신이 일어나는 건 공감이 필요하고 최적화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 예. 지금 의사 선생님 뭐 하냐면요. 진단하고 처방하고 환자 들어오면 빨리빨리 설명하고 쳐내야 돼요. 그래야지 예. 돈 버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미래는 어떻게 되냐? 진단하고 처방은 인공지능이 하고 의사 선생님 이거 잘했네. 예. 그리고 환자는 어떻게 됐어요? 환자 궁금한 거 설명하고 가족들 안아주고 다독거려줘야죠. 상담자처럼. 그게 뭐냐면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네. 이 분야는 의사결정의 중심에 AI가 있고 사람들이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겠죠. 아, 저기선 꽤 많이 사람이 살아남겠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먼 미래는 공감력이나 전략적 창의력이 필요한 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예. 결국은 대체되는 것보다 어떻게 협력을 하냐 하는 것이 점점 중요해져요. 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한 30만 년 됐는데 30만 년 동안에 우리의 지능은 기껏 수십 배 정도 좋아졌어요. 예. 근데 정보량을 보면요. 사실 역사가 있고 글이 만들어지고 인쇄기 발명하고 인터넷 만들어지고 스마트폰 만들어지고 나서 1인당 정보량은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지금 우리가 구글에서 검색된 결과가 100만 개면 뭐예요? 제가 그거 읽어볼 수가 없잖아요. 네. 기껏해야 20개 보잖아요. 30개 보고. 누군가가 읽어주고 저랑 같이 이 커그니션 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인지 능력의 갭을 채워줄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공지능이 지적 노동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게 돼요. 마지막 제가 요 얘기만 할게요. 제가 그 얘기하면 인공지능 무섭다 그래요. 근데 제 오늘 결론이기도 한데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얘기인데 르네상스 시대 때 좋아하는 화가 있으세요? 르네상스. 다빈치, 미켈란젤로.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등등. 그다음에 또 렘브란트 뭐 네, 이런 사람들이죠. 네. 그 사람들 사진을 보면 너무 아름답죠. 예.
똑같이 그려요. 야, 이렇게 어떻게 똑같이 그리지? 렘브란트 그림을 보면은 빛을 잘 써서 그렇지. 와, 네. 진짜 현실적으로 그렸다. 그렇죠.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렸다. 이 무렵에 사진기가 발명이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술은 뭐냐면 절대 미는 자연이었어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 자연을 흉내내는 게 아름다운 거였어요. 예. 근데 자연을 흉내내는 사진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됐냐 그러면 우리는 자연병 한번 보세요. 아름답지 않으세요? 예. 그렇습니다. 인상파예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예술이 우리는 자연을 배우는 거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른 것에서도 아름다움을 느껴요. 심지어는 여기서도 아름다움을 느껴요. 예, 네. 입체파라 그러죠. 예.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재정의했어요. 음. 예술을 재정의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방법을 예술가들이 찾아갔죠. 그래서 향후 20, 30년 동안에 인공지능이 우리가 지적으로 하던 일들 검색 대신 해주고 글도 대신 써주는 게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지적 노동이나 우리가 인간으로 할 수 있는 능력에 관련된 게 새롭게 개발될 거예요. 예. 마치 이런 것처럼. 그게 제가 바라보는 시각이고 저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네. 어떤 능력을 배양을 해야 그 시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까? 영어는 안 해도 됩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공지능이 잘하는 건 뭐죠?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예. 한 번이라도 본 거여야 돼요. 그렇죠? 네. 보지 않았으면 지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간이 잘하는 건 보지 않고 하지 않은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또는 알 수 있는 능력인데 그걸 우리가 메타인지라 그래요. 네. 메타코그니션은 뭐냐면 수학 문제를 딱 봤는데 이거 내가 풀 수 있어 없어를 풀지도 않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잘못하는 분은 그 한 문제 풀다가 맨 마지막에 다 찍잖아요. 예. 수학 잘하는 분은 야 이거 나 못 풀어 하고 넘어가는 거죠. 풀지도 않았는데 그걸 푸는지 아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네. 이걸 우리는 직관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인간이 몸을 갖고 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얻어지는 안목지들이 있어요. 글로 쓸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챗GPT 학습 못 하겠죠. 예. 네.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것들을 용기 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로 전 세계 최고는 누구죠? 지금 일론 머스크예요. 예. 결국은 저나 이프로님이 설 장소가 없어지는 게 책 보고 배우고 똑똑하게 말 잘하고 하는 사람들은 설 자리 없어져요. 무식하게 들여대기도 하고 도전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데이터가 많아서 그 데이터 갖고 공부를 잘하는 사람의 설 자리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건 AI가 잘할 테니까. 두 번째는 인간이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이거는 다중지능 이론이라 그러는데요. 예. 공감 능력이에요. 댓글창을 보면은 저나 이프로님 같은 분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라는 댓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까칠하다 그러고. 예.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이프로는 설자리를 이게 어떻게 잃어요. 하나? 설자리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공감 능력을 흉내내기가 굉장히 점점 힘들거든요. 인간이 갖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두 가지 능력을 갖는 게 점점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야.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왕 늦은 김에 투자로 돌아와서 네. 우리가 인터넷이 처음으로 세상에 등장했을 때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과연 누가 돈 벌 건지 투자를 미리 해보자라고 생각하면 진짜 몰랐을 것 없었어요. 같아요. 예. 그냥 그 인터넷과 스마트폰 환경에 빨리 적응하는 기업들이 그냥 돈 벌더군요. 뭐 심지어는 검색 엔진 중에 누가 세상을 지배할지도 몰랐어요. 저는 10만위가 일 줄 알았는데 결국 네이버로 가더군요. 그걸 예. 어떻게 예상해요? 네. 인공지능 시대에는 역시 마찬가지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이런 거 갖고 있는 기업이 더 낫습니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요. 예. 그 사실은 맨 처음에 우리 방송 나갈 때 예. 그 책임지지 않는다고 나가잖아요. 네. 투자에 네, 대해서. 네. 그 저도 모르죠.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데는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네 가지 요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장치 산업이에요. 돈 많이 들어가니까. 데이터 산업이에요. 이 서버 두 가지를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는 게 그 정도 규모로 가지고 있는 데가 전 세계 5개밖에 안 돼요. 중국에 2개, 미국에 3개.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라고 봐줘요. 거기는 결정됐군요.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을 이겨내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네이버가 카카오를 이겼어야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존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로 거기서 뾰족하게 나오는 것들은 누구이냐라는 것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왜냐하면 이미 구글이나 네이버나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높잖아요. 예. 거기 우리가 투자해봤자 5배 벌기, 3배 벌기 힘들잖아요. 근데 솔트룩스에 투자하면 100배 될 수 있잖아요. 마무리는 야, 마무리 급하게 마무리. 알겠습니다. 네, 바로 나가고 있죠.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관련 정보는 참고사항일 뿐이고요. 투자에 관한 모든 결정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고 예. 3프로TV 채널과 출연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이야, 재밌네요 오늘. 솔트룩스의 이경일 대표님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